본 면담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하고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추진하며 영주문화원이 운영합니다. 구술자 김정연 대표님 2차 면담은 2023년 8월 8일 화요일 오후 7시에 시작하며 장소는 동명인견 사무실입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잘 안녕하세요. 지내셨어요? 네. 네. 지금 2차 면담인데 지난 면담에 이어서 아버님 이야기를 이제 계속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할아버님의 뒤를 이어서 그리고 또 할아버님하고 같이 이제 동명직무를 창업하시고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하시고 멋진 개를 좋아하셨다. 네네.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근데 아버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대표님이 참 일찍 동명인견을 책임지신 이유가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게 일단은 첫 번째는 아버지 건강이었던 것 같아요. 풍이 일찍 오셔가지고 제가 군대 있을 때 이등병 때 쓰러지셔가지고 그때부터 좀 몸이 불편하셨어요. 그게 이제 대외적인 활동하시는 것도 좀 꺼려 하시는 부분도 좀 생기시고 그러면서부터 이제 제가 조금씩 일을 배우고 그러고 했던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공장적인 부분이고 또 인견일은 처음에 이제 시작한 게 어머니가 하시면서 아버지가 도움을 주는 부분이었고 거기에 이제 제 동생 저는 이제 다 학생들 이제 아르바이트식으로 방학 때 와서 도와주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결혼하면서 저 혼자 따로 이제 매장을 차리고 운영하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금 이 모습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아버님이 이제 동명직무를 운영하실 당시에 또 화섬과 인견의 비율은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실 그때는 인견의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거의 한 화섬이 한 7, 80%? 80%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인견은 필요할 때마다 이제 재직을 해도 충분히 사용할 만큼의 그 양이 되니까 거의 화섬이 주였고 그 화섬이 주였던 게 또 나중에 점점 더 어려운 공장이 어려워졌던 그런 상황도 생긴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인견을 주로 하셨으면 조금 더 나았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도 되는 건가요? 그것도 뭐 확실하다고 뭐 그렇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때 당시에는 인견 시장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어요. 그리고 인견을 그렇게 막 열심히 개발하려고 했던 그런 적도 아니었고 그냥 이제 인견이 잘 나가고 어느 정도 수요가 있으니까 그래서 짜는 정도. 그 이제 아버지 때 그 공장 기계는 또 생산량이 좋아가지고 인견만 생산하기엔 또 너무 많은 양이 생산이 되기도 했었고. 봉현농공 풍기에 계시다가 봉현농공단지 그리고 산업단지로 이제 공장 규모가 공장도 하나씩 늘어나고 공장 규모도 그러면 이렇게 커진 걸 알 수 있는데 네. 당시 그럼 그때 사용하던 그 재직 기계는 그러면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그렇죠. 그 처음에는 이제 셔틀 짓기라고 기계에 이제 셔틀이란 게 있어요. 여기 안에 실이 감겨가지고 얘가 왔다 갔다 하면서 찰카닥 하면서 이게 재직이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농공단지에 할아버지 공장 하시던 데까지 그걸 쓰다가 이제 산업단지에 동명직무를 만들면서 그때는 이제 에어제트 짓기라고 그때 당시에는 거의 최신식 짓기였는데 이 생산량 차이가 한
6배였나? 그 정도 많이 나니까 이제 과감한 투자를 한 거죠. 에어제트 짓기를 처음에는 6대 정도 놓고 하다가 이제 그때는 한창 잘 되는 시기여서 기계가 12대까지 늘어났었어요. 12대까지 늘어나고 나니까 갑자기 이제 섬유 경기가 너무 안 좋아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좀 많이 힘든 게 시기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었죠. 사실 투자는 엄청 사실은 하신 엄청 투자를 했죠. 기계도 많이 비싸더라고요. 이제 다 국내에 있는 섬유 기계는 다 외국 수입이거든요. 이제 뭐 유럽 쪽이나 아니면 일본에서 중고 기계도 많이 가져와요. 근데 그때는 완전 이제 새 기계를 새로 나온 모델을 이제 들여가지고 했는 거니까 엄청난 투자였던 거죠, 당시에는. 그 주도하신 분이 그럼 할아버님이 저 할아버지가 하셨죠. 네. 그럼 그 에어제트 기계는 그러면 그 한 대당 그 사람 그럼 기계가 있으면 사람 수가 그러면 직원이 그 옛날에 셔틀 짓기는 이제 사람이 모든 걸 봐야 돼요. 사람이 보고 이게 나갔네, 사람이 다 하고 해야 되는데, 이 에어제트 짓기는 컴퓨터가 있으니까 컴퓨터로 입력만 해주고, 그리고 이제 기계가 짜다 오류가 생기면은 이 전문적으로 이제 우리 공장장이 그거를 교육을 받고 왔어요. 받고 와가지고 이제 만지고 하니까 기계 12대 돌리는데도 직원이 한 3명, 4명? 3, 4명이서 이제 3교대로 24시간 기계는 돌아가야 되니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셔틀 돌릴 때는 보통 한 8명, 10명 정도가, 아니다, 한 8명 정도가 3교대 하고 그랬던 것 같거든요. 인원수가 거의 반 반 이상 줄었죠. 이게 뭐 사실 따지면은 인건비가 그만큼 안 나가서 좋긴 한데, 또 단점은 전기를 엄청 많이 먹어요. 그래서 전기세도 엄청 많이 나가고 기계를 한번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를 세우면은 다시 돌리는데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이제 그러면서 생기는 게 재고, 또 이제 미리 짜놓고 그런 것들이 생기기도 하고. 조절을 해야 되는데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조절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계속 오더를 받아야 되는데 오더가 끊길 때도 있으니까, 오더가 끊길 때는 미리 이제 시장을 파악을 하면서 이 원단은 계속 나가겠다, 이게 주문이 언제 들어오겠다, 그럼 미리 짜놓는 거죠. 그렇게 짜놓다 보니까 그게 재고가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게 또 이 섬유 시장, 패션 시장이라는 게 계속 이제 빠른 흐름으로 바뀌어 나가니까 그건 진짜 악성 재고가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그렇게 해서 손해 보는 경우도 생기고 그렇죠. 수요가 없으면 네, 그렇죠. 아버님도 참 어떻게 보면 힘든 상황에서 그렇죠. 이제 했을 것 같네요. 할아버지 갈 때는 한창 이 오르막을 타던 그런 시기였었고, 아버지가 할 때는 이제 더 잘 됐어야 되는데 이제 시장 경기가 이미 내리막이었기 때문에 좀 많이 힘든 상황이었죠. 그게 또 마음의 부담이 되었고 몸의 부담이 되었을 수도 있겠다. 그치? 그럴 수도 있죠. 아버지가 좋아하셔가지고. 음, 그 동명직물 운영하실 당시에 혹시 뭐 방학 때 같은 경우에는 오셨을 테니까 네. 그 아버님의 그 일과는 어떻게 어릴 때부터 본 게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출퇴근이거든요. 네. 직원들이 3교대니까 새벽에 이제 출퇴근차, 그때 당시에 포터 더블캡이라고 이렇게 앞뒤로 좌석 두 개 있는 그거를 타고 항상 다니셨어요. 그러면은 한 번씩 따라도 가고, 가면서 이제 다 아는 분들이니까 뭐 인사도 하고 뭐 왔다 갔다 하고, 그게 제일 기본적인 일상이었던 것 같아요. 출퇴근 왔다 갔다 다니고. 그리고 뭐 이제 사실 공장이나 이런 운영 이제 돌아가는 데는 이제 기사들이나 뭐 이제
직원들이 다 이제 하니까 그 기사들 관리하고 그리고 사무실에서 이제 뭐 생산량이나 뭐 이제 오더 들어온 그런 거 파악하는 거 정도지 그렇게 막 많이 바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끔씩 이제 대구 회의 같은데 예, 그런데 가끔 다니시고 뭐 수금하러 가끔씩 이제 서울 대구로 다니시고 예, 그때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날이죠. 수고하러 가시. 네. 아, 참, 아버님 사진을 제가 지금 여기는 지금 봉현 농공단지 들어오시기 전 네, 옛날 풍기에 있던 공장 있던 집이고 거의 지금 83년도 네, 아직 돌 안 됐을 것 같은데 3년 83년도겠네요. 아니면 4년이시다, 그죠? 네. 사진이시고 한 장을 빼서 보면 여긴 조금 더 이제 자랑하시던 네, 개 개 이름은 모르시죠? 모르죠. 저희 집에 거쳐간 개가 그냥 어림짐작으로도 몇백 마리는 될 거예요. 그 공장에 이렇게 몇백 마리도 넘겠구나. 종만 따져도 제가 어렸을 때 한번 햄을 해봤는데 아버지랑 장난으로 햄을 해봤는데 종만 해도 거의 한 20종 가까이 될 거예요. 작은 애완견부터 해서 큰 개들까지. 근데 무섭다거나 그런 생각은 걔가 사실은 지금 대표님보다 더 클 것 같거든요. 그런 건 없었어요. 저는 이제 개도 성격이 다 다른 개들이 있잖아요. 가끔 사나운 개가 오면은 이제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이 봐서 그런지 가서 막 짖고 그러면 막 때리고 짖지 말라 그러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일을 하시면서 중간중간은 또 이렇게 취미 활동도 하시고, 네. 예, 공장은 또 기사분들이 이제 하시니까 또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버님이 사실은 아버님은 일찍부터 일을 배우셨을 것 같아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젊을 때는 어떻게 하실지 몰랐는데, 할아버지 밑에. 네, 할아버지 밑에서 다 하긴 하셨겠죠. 이게 가족이 일을 하다 보니까 뭐 아버지고 고모고 작은아버지고 다 막 붙어서 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럼 아버님이 이제 몸이 좀 편찮으셔서 일을 그만두시기까지 총 기간이 얼마 정도 될까요? 한 30년 이상은 하신 것 같은데, 동명직물이 제가 17살 때 여기 산업단지로 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만도 한 20년 이상 되니까. 그러고 아버지가 본격적으로 일을 놓기 시작하신 게 제가 거의 결혼하면서부터인 것 같아요. 한 11년 전? 그때쯤 되니까 이제 네가 좀 해라 하시면서 그때부터 좀 많이 손을 넣으신 것 같아요. 그럼 좀 마음의 부담을 덜시고는 아버님은 또 그때는 또 새로운 취미를 개를 키우셨죠. 사업이라는 게 사실 호황만 있으면 참 좋은데 네. 이게 늘 소리 소문 없이 불황이라는 게 또 따라오고 또 어떤 불황 같은 경우에는 어, 호황을 잊어버릴 만큼 그렇게 또 깊게 또 그렇더라고요. 아버님이 계실 때도 아마 그런 30년간을 이제 하셨으니까 그리고 아버님이 또 맡으셨던 동명직물 상황만 봐도 기간이 기니까 분명히 그런 일이 있었을 것 같은데 혹시 대표님이 기억하시는 어떤 그런 상황이 있었나요? 안 좋았던, 네. 뭐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예전에는 어음 거래를 많이 하니까 이 어음이 안 돌아서 어음마 가야 된다고 뭐 여기저기 막 돈 빌리러 다니고 그럴 때도 있었던 것 같고 돈을 안 준 거래처들 찾아가면서 제발 돈 좀 달라고 할아버지랑 아버지랑 막 그렇게 막 뛰어다니고 그런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부도가 나니 많이라는 얘기도 나온 적도 몇 번 있었던 것 같고 근데 그런 거 다 어떻게 극복이 되고 나서 뭐 이렇게 온 것 같아요. IMF 때쯤에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저희가 이제 그때도 풍기의 공장이 뭐 완전히 안 된다 이건 아니었는데 문 닫고 막 망한 데도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그때도 어떻게 보면은
버틸 수 있었던 게 할아버지 인맥이었던 것 같아요. 할아버지 이제 주변에 인맥들이 도와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도 넘어갔지, 막, 그게 막, 굳이 사업이 잘 돼서 막 이렇게 뭐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IMF는 정말 너무 힘든, 예. 예. 그래서 저는 어려서 막 그렇게 뚜렷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는 어음 얘기하고, 막 부도 얘기하고, 막 서울 간다고 이제, 그냥 저는 수군 가는 줄 알고 좋다고 쫓아갔는데, 갔는데 그런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뭐 그런 적도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네. 어쨌든 또 일어서시고 또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버님이 지금도 자주 뵈러는 가시죠? 요즘에는 바빠서 잘 못 뵙고요. 이제 좀 조용해지면은 가야죠. 주말에 가까이 계시니까 아무리 못 가도 한 달에 한두 번은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버님이 평상시에 이렇게 대표님한테 어떤 조언, 아버님 성정을 이렇게 봤을 때 되게 또 잘 챙겨주셨을 것 같은데 아유, 아니에요. 평상시에 어떤 그런 조언이라든지 아니면 문득 어느 날 아버지의 그 말씀이 힘이 되거나 그랬던 말씀이 좀 있으실까요? 글쎄요. 아버지 워낙 과묵하셔가지고 다정한 성격인데 되게 과묵하세요. 그래 제가 성인 되고 나서 아버지랑 술을 정말 많이 마셨거든요. 근데 둘이 같이 술을 먹으면서도 뚜렷한 추억이 없는 게 말을 안 해요. 그냥 술만 마시는 거예요. 뭐 했냐고 물어보면 뭐 했다 그러면은 잘했다. 뭐 그냥 조금의 조언 정도가 그냥 잘하잖아, 알아서 해. 그러고 격려를 항상 해주셨던 것 같아요. 든든한 버팀목 같은 네, 그런 뭐 아버지셨네요. 특별히 막 잔소리도 한 번도 하신 적 없는 것 같고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보신 적도 없으시고. 많이 맞았죠, 어릴 때는. 중학교 때까지는 많이 맞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공부를 너무 그때 좀 한참 반항하던 네. 시기여가지고 엄마한테 대들다가 그 뭐지 다듬이질하는 나무 아세요? 돌멩이 같은 거 딱딱한 거 요만한데 다듬이질하는 예. 그거를 양손에 들고 저를 때리시는 거예요. 그럼 막 온몸에 멍이 다 들 정도로 그렇게 맞아도 보고 옛날에 셔틀 짓기 할 때 이 스테끼라는 나무가 있어요. 한 길이가 이만한데 압축나무인데 성인이 올라가서 뛰어도 안 부러질 정도로 탄성이 되게 좋거든요. 그걸 또 한번 때리시더라고요. 그다음부터는 안 까불죠. 할아버지 든든한 백이 있어서 아버지는 별로 안 무서워하셨나 봐요. 제가 보통 맞은 거는 아버지한테 잘못해서라기보다는 엄마한테 대들거나 뭐 이제 좀 학교를 뭐 갑자기 말도 안 하고 째거나 그럴 때도 있었으니까 그럴 때 한번 걸리면은 그냥 알고도 지나가실 때도 있어요. 근데 오늘 날이다 그러면은 그날은 이제 죽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님은 이제 대표님 좀 믿고 네. 지켜봐주고 그런 버팀목 같은 분이셨는데 아까 같이 아버지랑 술도 한 잔씩 하시고 하셨다는데 뭐 술이 들어가면 또 이렇게 아버님 애창곡 나오고 그러진 않나요? 요즘은 모르겠어요. 어릴 때는 그 김현식의 내 사랑 내 곁에 그 노래를 부르면 항상 5천 원씩 만 원씩 용돈을 받았던 것 같아요. 가족들이나 아니면 어릴 때 가족 모임이 이제 많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친구분들 아버지 친구분들 가족들 모이고 이랬을 때 이제 아저씨들이랑 야 정현이 노래 한 곡 해봐라 그러면 계속 빼다가 야 알잖아 그러면 네 이런 노래 하면 아저씨들도 막 용돈도 주시고 그때 그 노래 엄청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아버님이 그 노래를 많이 좋아하셨. 예. 그러고 나서 그러다 보니까 성인 돼서도 또 그 노래를 제가 부르게 되더라고요. 그 노래도 그렇고 다른 이제 김현식 노래들도 막 찾아서 들어보고 부르게 되고 아버님 특별히 좋아하셨던 음식 같은 거. 음식은 일단 냉면 엄청 많이 드셨던 것 같아요. 예, 서울 가서도 항상 냉면 먹고 왔으니까 냉면이랑 설렁탕 같은 거랑 그리고 항상 반주를 하셨던 것 같아요. 여기 사진에 보면 이제 같이 네. 데리고 어, 박람회라 그래요. 전람회 여기 사진이 지금 이 걔가 출전 출전 선수죠. 선수 예. 110번 예. 선수고 이제 누님, 네. 대표님 여기는 동생. 네. 아버님 지금 여기 어디 이거는
정확히 기억 안 나는 대구 아니면 용인이었을 것 아. 같아요. 많이 다닌 데가 대구랑 용인이었거든요. 자녀분들 데리고 또 이렇게 대회도 한번 나가보시고, 대회는 아버님 혼자서는 대회 많이, 엄청 많이 다니셨죠. 그 이제 한 10번을 가면은 그 중에 한 번은 다 같이 가는 거거나 한 두세 번은 저랑 둘이 가거나 그런데 엄청 많이 다니셨어요. 그래서 막 저희 집에 저랑 누나랑 동생의 상장보다 강아지 상장이 더 많았어요. 그거를 막 봉투에 모으셔가지고 막 이제 손님들 뭐 개를 좋아하는 분들이 또 이런 데 나가다 보니까 막 생기잖아요. 전국에서 보러 와요. 그러면은 얘가 챔피언이다 이런 거 보여주시고 막 그러면 되게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도 있어요. 저희 농장에 가면은 애 진돗개 3마리 있는데 한 마리는 챔피언이고 나머지 2마리는 이제 챔피언을 위해 들어온 암컷인데 지금 아버지가 편찮으시니까 이제 제가 긴 개밥만 주고 관리만 하고 있어요. 챔피언. 이제 공동대표로 계신 어머님 이야기도 사실은 이제 들어보고 싶은데, 네, 어머님 주부로만 계시다가 사업가로 사실은 변신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그리고 어머님이 운영하셨던 지금은 같이 하시지만 그전에는 이형 이형풍기 인견. 네. 그게 이제 만들어지기까지 어떤 그런 과정도 조금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작은 집에서 했어요. 거실에다가 그때 이제 인견이 한창 이제 이불이라는 걸 만들기 시작하면서 여기 풍계에서 몇몇 업체들이 인견 이불을 만들어 판다고는 이제 어머니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가가지고 다 아니까 아버지한테 얘기해가지고 이불 좀 몇 개 받아와 달라. 그래가지고 거실 한 켠에다가 쌓아놓고 이제 손님들 오면은 집으로 들어와서 거실에서 이불 다 펼쳐놓고 보여주면서 그렇게 팔다 보니까 입소문이 나가지고 손님이 자꾸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재밌다. 그래가지고 저기 동명직물 창고 한 켠에다가 아버지한테 얘기해가지고 매장을 한 5평 되나? 5평도 안 될 거야 아마. 그렇게 지어가지고 행거도 그냥 철제 행거 용접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1년에 거의 한 매장이 한 칸씩 늘어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뭐 1년에 한 칸씩이면 계속 막 옷이 차 들어가니까 엄청나게 발전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위에서 공장 창고를 한 거의 절반을 그냥 인견으로만 사용할 정도로 그게 한 80평 정도 됐거든요. 그거 다 인견 쓰다가 또 너무 잘 되니까 저보고 네가 매장 하나 더 차려라. 그래가지고 여기 바로 옆에 지금은 창고인데 거기다가 매장 하나 더 차려가지고 저는 이제 동명인견 그때 동명인견 사랑이었는가? 하여튼 동명인견을 차려가지고 또 나눴죠. 왜냐면은 여기서 손님이 너무 많아 북적북적거려서 못 봐요. 그러면은 요 밑에 내려가세요. 저희 매장이에요. 그럼 또 제가 받아가지고 또 거기서 또 보고 막 손님도 나누고 그렇게 해야 될 정도로 그땐 바빴던 것 같아요. 그럼 그때는 그 작업을 수작업으로 그러면 하신 거예요? 그때는 포스도 없어가지고 이제 손님이 옷을 가져오면은 옷 이름 금액을 다 외워야 돼요. 왜냐하면 계산을 빨리빨리 쳐야 되니까 막 택 보고 막 그거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럼 보고 계산기는 보지도 않고 막 들어보고 막 쳐서 보고 얼마요? 그러면은 이제 또 카드 받아가지고 긁고 아니면 현금 받으면은 또 계산하고 암산이 정말 잘 됐던 것 같아요. 지금은 안 되더라고. 계산기를 너무 잘 두드려가지고 은행 가면은 은행 직원이 저희 은행 직원들이 한번 놀러 왔다가 제가 계산하는 거 보고 정연 씨 전에 뭐 어디 은행에서 일했었어요. 막 이럴 정도로 그냥 계산기 많이 두드렸던 것 같아요. 손님도 끊임없이 오셨겠다, 그죠? 네, 그때 5시에 문 열었거든요. 아침에. 네. 그럼 한 9시까지 일하고 그때 이제 9시에 저녁 먹고 이제 막 문 닫고 저녁 먹고 막 그러고 잤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 제가 옷을 한 벌 가지고 왔는데 이 디자인이 되게 오래부터 지금 요런 디자인이 네네. 그럼 이게 그러면 어머님 이거 한 15년 정도 됐을 거예요. 한 10년도 훨씬 넘었어요. 이 체리 상하라고 이름도 잊어먹지도 않아요.
엄청 팔아가지고 이거를 한 거의 10년 정도 팔다가 제가 그만하자 그랬어요. 너무 많이 울고 먹는 거 아니냐. 그러다가 작년에 다시 또 찍었어요. 이걸 찾는 손님이 있는 거예요. 이제 오래 오신 분들은 그거 왜 이제 안 만드냐. 그거 좀 다시 찍어달라. 예뻐요. 이게 잘 나가요. 또 제가 시장 조사 다니다 보면은 아직도 남대문 시장이나 가면 이게 다 있어요. 이 패턴이. 이 디자인도 그럼 직접 만드신 디자인인 거예요? 아니면 사실 뭐 요 상하 디자인 같은 경우는 따로 디자인 만들고 할 그런 건 없고 뭐 보통 이제 기본적인 디자인이 나와 있으니까. 지금 가장 오래된 게 그러면 이렇게 한 십몇 년 네. 계속 사랑받는 디자인들은 계속 이제 만들어내고 계시는 거다, 그렇죠? 약간 한 번씩 앵콜식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럼 어머님이 이렇게 사업 수완도 있으시고 또 옷이 또 예뻐야지 사람들이 찾게 되는 거잖아요. 그 감각. 그렇죠. 예. 주부로 계시다가 바로 그렇게 하셨는데 그럼 그 전에 그러면 어머님이 좀 예술적으로 미술적으로 뭐 어떤 그런 아니요, 그런 건 없었던 것 전혀 같아요. 없이. 예. 근데 이제 일을 하시면서 느낀 게 이 패션이나 이런 옷 쪽에나 그런 감각은 확실히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문적인 지식은 하나도 없는데 그런 감만 가지고 계신 거죠. 그러다가 또 좀 많이 운이 좋았던 게 사람들을 잘 만나가지고 저희 디자이너나 거래처들 잘 만나서 그 사람들이 저희 어머니가 처음에 하실 때 색을 되게 제가 봐도 저는 이제 패션 전공을 안 했지만 이제 섬유 전공을 하면서 옆에 패션과가 있어서 많이 이제 교류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까다롭게 색을 뭐 색이 톤이 뭐 무슨 톤에서 어떻게 뭘 넣고 이게 정말 까다로운데 그거를 두리뭉실하게 얘기하세요 어머니는. 그거 말고 조금 더 부드럽게. 근데 그걸 캐치해서 만들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디자인도 만약에 뭐 카라 디자인이나 뭐 이런 소매 디자인 같은 것도 그거보다 조금만 길게 그냥 뭐 1인치 길게 뭐 몇 인치 길게 뭐 이게 아니라 조금만 길게. 그래서 그걸 항상 이제 되게 막 좀 제가 들어도 난 저렇게 말하면 못 만들 것 같은데 그러는데 우리 이제 디자인하는 실장님은 그게 잘 맞아요. 그래서 잘 캐치를 해서 잘 만들어 오시더라고요. 그러면 또 거기에서 또 수정을 하고 또 수정을 하고 한 디자인 나오는 데만 해도 보통 한 최소한 3번, 4번 이상은 다 계속 수정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견이 또 이 특성이 이 신축성도 없고 그리고 이제 결례도나 이런 게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입었을 때 편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당기는 부분에서 다 이제 미어짐이나 이런 게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걸 다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만드는데 항상 편한 옷을 해야 돼요. 어머니는 그냥 추상적으로 편하게 만들어야 돼. 안 편해 보이잖아. 근데 편하게 만들어. 그럼 거기에서 좀 더 이제 디테일만 좀 넣고 그렇게 해서 해왔던 것 같아요. 예, 지금은 이제 20년 가까이 하시니까 거의 이제 지금은 선수죠. 예, 완전 디자이너처럼 다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고. 대단하신 것 같아요. 매일 공부하시더라고요. 이거 핸드폰으로 이제 막 찾아보고, 뭘 찾아보시는 막 디자인 같은 것도 찾아보고, 프린트 패턴도 찾아보고, 이제 전문적인 이제 용어들은 잘 모르시니까 그런 건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막 이제 알려드리고, 이제 어머니 사실 연세가 점점 많아지시니까 좀 이제 잘 까먹고 기억도 못하고 이러시잖아요. 근데도 계속 막 이제 알아보려 하시고 멋있는 것 같아요. 어머님이 이렇게 보시면 매년 이렇게 작품이 의류 작품이 나오잖아요. 네네. 어머님이 이렇게 좋아하시는 색이라든지 어떤 그런 디자인이 그러면 있던가요? 확실한 색깔이 있어요. 본인의 색이 있어요. 부드러운 색들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베이지색, 그리고 뭐 카키색 같은 계열들. 누가 봐도 무난한 그런 색들을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저희 또 지금 옷 보시면은 베이지색 계열, 검정 계열, 카키 이런 계열이 엄청 많아요. 어머님의 어떤 그런 게 반영이 된, 그렇죠. 본인 취향의 반영이죠. 또 그게 또 사람들한테 또 먹혀 들어가는 거죠. 그게 이제 대중적인 색이니까 이제 누구나 무난하게 입을 수 있고 그런 거죠. 지금도 어머님은
제가 매장에 나왔을 때도 어머님을 뵙긴 했지만 되게 왕성하게 지금 연세는 뭐 조금 있으시겠지만 되게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대표님이 어머님한테 이렇게 바라시는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기대라기보다는 우리 어머님 어떠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 뭐, 사실 건강밖에 없죠. 저는 어머니가 한 3년 전부터인가 자꾸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 그만할까? 내가 얼마나 더 했으면 좋겠어. 그냥 좀 살짝 떠보는 것 같은 느낌인데 저는 계속 하라 그랬어요. 왜냐면은 이제는 일을 놓으시면은 할 게 없어지면은 되게 막 무료해지고 그러면서 또 어른들은 아파지기 시작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많이 아프시거든요. 여기저기 아프셔가지고 여름에 그 아픈 거를 참고 일하다가 가을 겨울 되면은 병원에 돈 번 거 다 갖다 줘요. 가서 뭐 어디 침 맞고 치료받고 서울에 뭐 매일 병원 가시고 그럴 정도로 지금도 몸이 안 좋긴 하신데 제가 이제 많이 하셨으니까 앉아서 구경만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돌아다니면서 이제 오래된 단골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손님들 맞이하고 그러면서 또 그 기운을 받아서 또 본인은 좋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활동을 하시니까. 그러면 반대로 그러면 대표님은 부모님한테 어떤 아들이 되시고 싶으세요? 몇 어떤 점 아들이 정도 지금은? 지금이요? 그걸 제가 판단할 수가 있을까요? 그럼 이제 어떤 아들이 되시고 싶으세요? 그냥 뭐 더 잘 하려고 계속 노력해야 되는 거죠. 제가 뭐 그 감히 판단할 수는 없겠네요. 어머니 속마음, 아버지 속마음을 모르니까 가끔씩 아버지가 엊그젠가 전화하셔가지고 거기에 갇혀 계시 요양원에 계시니까 너무 답답하다고 나가고 싶다고. 근데 제가 아버지한테 아빠 밖에 38도야. 못 나가. 나도 못 나가. 그러니까 아버지 섭섭하면서도 어이가 없으니까 그래 그러시더라고요. 나중에 그때 또 동생이 감기가 걸려가지고 저희 다 같이 일을 하니까 가서 괜히 또 이제 그 옮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이제 못 간다고 한 2주 정도 못 가겠다. 왜 안 오냐고. 매일 문자 보내세요. 사탕, 커피, 막 이런 드시고 싶어. 치킨, 막 이러면. 이제 가서 뵙진 못하더라도 이제 가서 전달해 달라고 드시고 싶은 거 갖다 드리기도 하고. 100점은 절대 안 될 것 같고, 한 70점? 뭐, 요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아, 대표님께서는 그럼 대표님에게 있어서 부모님은 어떤 존재라고 느끼고 계시나요? 지금은, 글쎄요.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 이제 그 마음을 조금 알긴 하겠는데, 그는 또 아직도 좀 이제 투정도 부릴 때도 있고, 짜증 낼 때도 있고, 그냥 뭐, 제가 편하게 제 감정을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존재죠. 사실 뭐, 집에서나 여기 회사에서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있다가도 그런 거를 어머니가 옆에서 한 번씩 제 사무실에 앉아서 일하다가 지금 기분이 안 좋아요. 근데 남들이 얘기해도 별로 티를 안 내. 어머니가 와서 툭툭 건들면서 그러면 어머니한테는 저도 모르게 욱 하는 거예요. 좀 건들지 좀 말라고. 얼굴에 건들지 마 써있지 않냐고. 왜 와서 건드리냐고. 막 짜증내면은 어머니는 또 얘는 또 왜 엄마한테 이렇게 짜증을 내니 막. 그럼 엄마한테 아니면 누구한테 짜증내냐고. 그건 이제 제가 기댈 수 있는 존재인 거죠. 부모님은, 부모라는 존재는 그런 것 예. 이제 본격적으로 동명인견을 책임지고 있는 대표자로서 이제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학원 마치고 돌아오신 게 2010년 정도인가요? 네, 그 정도 되겠네요. 2010년? 그때 당시, 2009년? 그때 당시에는 이제 아버님 동명 직무를 하고 계실 당시였을 텐데, 네. 그때 회사 상황은 어땠나요? 일단 직물은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시기였고요. 인견은 완전 가파른 상승곡선을 탈 때여서 좀 눈치도 많이 보였어요. 중간에서 인견 일하다가 공장에 일을 도와달라. 그래서 이제 사무실이 농공단지에 있으니까 전화가 오면은 지금 너무 바빠서 못 간다고. 그럴 때도 있고 이제 공장에 가 있다가 전화 와서 빨리 지금 바쁜데 인견에 택배 좀 싸러 와라. 여기 뭘 하고 가야 되는데 중간에 눈치 보였던 것도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또 할아버지 눈치도 봐야 되니까 할아버지가 처음에는 인정을 안 해주셨어요. 그 인견하는 거를. 근데 지원은 다 해주면서 뒤에서 이제 물심양면 지원해주면서 원단 같은 것도 막 해주고 처음에 어머니가 가정주부였으니까 자본금이 없으니까 그런 거 막 다 해주면서도 처음에는 뭐 장사하는 거 가지고 막 이런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제가 결혼하고 나선가 결혼할 때쯤부터는 할아버지가 되게 막 자랑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친구분들 막 언제 한 번씩 오시면은 다 모시고 와서 여기가 우리 임금 매정이야. 우리 며느리가 하는 막 이런 데라면서 막 그렇게 자랑도 하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당시 그러면 분기에서는 인견으로 경기가 활성화될 그런 네네, 맞아요. 그때는, 그때 당시에, 지금도 뭐 한 인견업체가 좀 많긴 하지만, 그때가 제일 많아졌을 때일 것 같아요. 2009년 10년 후. 네, 그때 인견발전협의회라는 게, 한 곧 좀 더 전에, 몇 년 전에 생겼는데, 그때 회원수가 한 30군데도 넘었을 거예요, 아마. 30군데 가까이 좀 됐나? 또 엄청 많았었어요. 지금 생각하시기에 우리도 그때 좀 일찍 바꿨더라면 어땠을까 뭐 이런 생각. 어떤 걸, 인견으로 완전히. 공장은 그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인견은 저희가 일찍 시작하긴 했거든요. 풍계에서도 한 세 번째? 한 다섯 번째 안으로 들어갈 정도로 일찍은 시작은 했는데, 공장은 사실 한 인견 하나만 해가지고는 살아날 수 없는 구조고, 화섬도 짜고, 화섬도 뭐 이것저것, 그때 당시에 많이 짠 게 안감들 많이 짰거든요. 정장 안감 같은 거. 근데 뭐 그런 것도 이제 여러 가지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뭐 공장이 있고 그걸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기술 개발 이런 게 잘 안 됐었어요. 여기 지금 풍기에서 큰 업체들은 뭐 자기네 이제 기술 개발도 할 수 있는 인력도 있고 자기네 뭐 어디 막 서울에 지부도 있고 대구에 사무실도 있고 이런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기 때문에 자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처음 오셔가지고 저번에도 얼핏 말씀은 하셨는데 맡으셨던 직책이 창고장? 그거는 이제 제가 직책이 되게 많아요. 이게 다 가족 사업이다 보니까 공장에서는 부장일 때도 있었고 실장이었을 때도 있었고요. 그리고 매장에 처음 왔을 때는 창고장, 그러다가 실장, 그러다가 또 여기 내려와서 매장 하면 혼자 따로 매장을 차리면서는 사장 했다가 그 다음에 또 이거 합치면서 공동대표를 하는데 어머니랑 저랑 공동대표인데 뭐 여기서 있는 분들이 다 오래되고 이런 분들이니까 저한테 뭐 사장님 하긴 또 어색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사장, 저는 부사장. 우리 편하게 호칭을 정리를 다 하자 해가지고 이제 따지고 보면 대외적으로는 제가 다 대표 일을 하고 있고 매장 안에서 이제 이런 판매나 이런 거 할 때는 어머니가 대표를 하고 있고 이런 식인 거죠. 부사장. 파트를 나눈 거죠. 그럼 어쩌면 공장의 전반적인 거를 다 하나, 그러니까 외부에서 계시다가 대표로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하나 다 배워가면서 공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매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든 걸 다 이렇게 아시면서 지금까지 오신 네, 거예요. 그게 근데 제가 딱 느끼는 게 지금 와서도 그거는 정말 잘했다 싶은 게 대표는 다 알아야 되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하고 여기선 어떤 부분이고 이거를 대표가 모르면 바보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되게 잘 했던 것 같아요. 요즘에도 바쁘면 나와서 택배 싸고 택배 나르고 물건 나르고 지게차 타고 다니고 근데 그게 뭐 뭐 다른 기업이나 대기업에서는 뭐 모르겠지만 저희한테는 그게 당연한 거기 때문에 지게차 타고 매일 왔다 갔다 해요. 주변에 여기 산업단지도 그렇지만 주변에 같은 직종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다 계시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조금 대부분 연장자 분들이 많으시죠. 그렇죠. 저희가 제 나이 또래가 거의 막내예요. 제일 막내죠. 모임에서는 같이 만나고 해야 되고 회의도 하실 수도 있고 한데 좀 불편하거나 그러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런 건 있죠. 아버지 뻘도 있고, 아버지보다 연세 많은 분들도 있고,
근데 지금은 이제 좀 협회가 젊어져가지고 협회 이사진이나 임원진들이 젊어져서 뭐 그리고 또 요즘에 지금 그 모이는 데서는 뭐 약간 뭐라 그러지? 꼰대 마인드? 그런 걸 가진 분들은 없어가지고 편안하게 얘기하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제 의견도 확실하게 뭐 얘기하면은 그런 걸 또 더 들어주세요. 좀 많이 으쌰으쌰 해주세요. 올려야 된다고 저희를 많이 으쌰으쌰 해주시고 그러더라고요. 네, 요즘 지금 이제 동명인견은 재직이 아닌 이제 제품 판매, 제품 개발, 네네. 유통, 이게 지금 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제품 개발을 위해서 특별히 뭐 이렇게 관심을 갖는 건 그러면 어머님이 어머니 많이가 알아서 거의 하시죠. 대부분 하시고 저도 이제 뭐 보통 시장 조사 많이 다니거든요. 시장 이렇게 조사는 어디로? 뭐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 서문 시장, 백화점 다 다녀요. 그러면 이제 오늘은 뭐 남대문 시장, 그럼 남대문 시장 이제 뭐 수입상가부터 해서 쫙 이제 거기 아동복 상가까지 싹 돌아보고 오고, 그럼 뭐 다음에는 동대문 시장, 그러면 뭐 평화시장 뭐 다 이렇게 다 돌아보고 오고, 그리고 뭐 오늘은 뭐 백화점 이러면은 신세계에서 한 반나절 보내고, 뭐 저기 다른 데 뭐 롯데나 현대 가서 또 반나절 보내고, 그런 식으로 계속 돌아다니고, 여기서도 매장에서도 이제 좀 조용하거나 이럴 때는 계속 이제 의류 사이트 검색해보고, 이제 패턴 같은 것도 계속 찾아보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 조사 가셨을 때도 이제 어떤 제품들이 보기에도 예쁜 것도 보실 거지만, 이렇게 근데 또 그 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제품이 잘 나가느냐 뭐 이런 거 묻기는 또 좀 그렇진 않고요. 이게 여기도 저희가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동명인견만의 특색이 있어요. 뭐 여기 다른 업체들도 마찬가지고 그 업체만의 약간 특색 같은 게 있거든요. 저희가 저희의 특색에 맞게 가서 제품을 이제 다 구해오고 거기에서 또 변형도 시키고 거기에서 뭐 필요한 부분만 디자인만 따오는 것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많이 하죠. 옷을 구매해서 오시기도 하시고. 예, 예. 그리고 원단도 뭐 이제 동대문 가면은 원단도 좋은 거 있으면은 구해와서 이거에 대해서 보고 이거 우리 사용해 볼 만하겠다 하는 거는 또 가서 또 개발 맡겨서 원단 개발도 또 하고 그런 식으로 많이 하죠. 아이디어는 이제 발로 뛰면서 이제 하시고. 거의 그렇죠. 요즘 먼저 또 이게 SNS가 발달돼 있어서 네. 그런 부분들도 지금 또 궁금한 게 패션쇼 같은 데도 가보시나요? 옛날에 여기 협회에서 파리를 한번 갔었어요. 이제 그런 거를 체험해야 된다. 그래서 시에서 그거를 지원을 해줘가지고 갔는데 사실 거의 관광 같은 목적이었고 저는 안 갔거든요. 전 너무 가시는 분들이 다 막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가셨고 그리고 이제 제일 연세 많으셨고 그 밑에 있는 분들이 다 아버지 연배부터 해서 그 사이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 가가지고는 수중을 뛰어만 다닐 것 같아서 그래가지고 거기는 안 갔는데 패션쇼를 여기 풍기인견 자체적으로도 1년에 한 번씩 해요. 서울에서. 네네. 그런 것도 하고 예전에는 강남이랑 영주시랑 이 자매결연 해가지고 강남에서 그 코엑스에서였나? 하여튼 무슨 그런 페스티벌 같은 거 했었거든요. 그때 가가지고 인견 이제 패션쇼도 한 번씩 하기도 했고 그리고 지금은 제가 요즘엔 잘 안 다니는데 예전에는 대구에서 엑스코에서 하는 섬유 박람회, 서울에서 하는 섬유 박람회 이런 데 엄청 많이 쫓아다녔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얻은 모든 정보를 가지고 이제 또 디자이너하고 또 디자인을 먼저 이렇게 어느 정도 구상을 하신 다음에 디자이너한테 이렇게 오다가 내려가는 건가요? 같이 그러니까 아이템 회의를 같이 해요. 이거는 이제 하나를 이제 아이템을 개발한다고 하면은 저랑 어머니랑 디자이너 분이랑 이제 제 동생도 왔다 갔다 하고
제 와이프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서 하나씩 아이디어를 계속 넣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리고 뺄 거는 하나씩 빼고 그러면서 그 아이템 A 하는 게 1년 내내 보통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를 계속 하니까 계속 이제 뭐 그러니까 누가 만든다고 할 수는 있겠네요. 어머니랑 디자이너랑 거의 둘이서 하니까 이게 제가 이제 같이 하면서 제일 힘든 분이 그거거든요. 저랑 동생이랑 와이프는 젊어요.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예, 우리는 좀 더 젊은 쪽 디자인. 그리고 어머니는 너네는 아직 멀었어. 옷 보는 눈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겠냐. 우리 이제 고객층이 60대, 뭐 50대, 막 이런 70대 이런데 너무 젊게 만든다. 이러면은 안 돼.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 방향은 이제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정해져요. 그러다가 거기서 이제 제가 한 번씩 반란을 일으켜서 만드는 아이템들이 있거든요. 안 그래도 궁금해서 대표님이 이렇게 한번 모험적으로 해보신 어떤 그런 게 있는가? 그게 그런 옷이에요. 이거 예, 이 이름이 있다고 그러셨죠? 예, 에몬다 집업 푸드. 이거는 저랑 저희 디자이너 분이랑 같이 짝짝꿍을 해가지고 밀어붙인 거거든요. 이게 참 색감이 되게 예뻐요. 예. 근데 이게 좀 이게 인기가 많아. 아무나 입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그런 화려한 색이잖아요. 근데 완판했어요, 이거는. 몇 장 안 남았다고 그러신 것 같아요. 지금 요 사이즈만 요만큼, 어. 요 사이즈만 남은 거예요, 몇 장. 이름을 저는 아까 이제 이름을 듣고는 네. 이게 옷이 다 이름이 있구나. 예. 뭐, 이름을 다 지어요, 저희가. 다른 데도 다 그런 건가요? 거의 그럴 거예요. 제가 영어를 잘 몰라서 이 뜻이 뭐예요? 이거는 자전거 이름이에요. 자전거. 자전거 브랜드에 있는 자전거에 제가 요즘에 자전거를 관심이 많다 보니까 여기 자전거 이름 들어간 옷이 한 대여섯 개 돼요. 그래요. 예. 보통 그 이름 짓는 것도 이제 가족들이 같이 이렇게 이름은 보통 저랑 어머니랑 둘이서 짓고요. 그러면서 많이 의가 상해요. 서로 마음에 안 든다 그러고. 저도 이거 지었을 때도 무슨 이름을 그렇게 어려운 걸 짓냐. 예. 근데 저는 너무 이제 익숙한 단어니까 입에서 이렇게 잘 예. 불러가는 거예요. 입에 완전 붙었는데 처음 보는 사람들은 이게 잘 입에 안 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그렇고 몇 개 제 마음대로 막 지었다가 저희 또 직원들이 나이가 이제 다 연세가 있어요.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어려운 이름 지어놓으면 외우질 못하는 거예요. 그럼 순 한글 이름도 있나요? 있었던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아요. 몇 개 되진 않지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한창 그 순우리말에 꽂혀가지고 이름 지을 때마다 순우리말을 착 펼쳐놓고 미리네 어때 미르 이런 거 어때 막 이러면서 계속 그 얘기를 하면은 어머니가 이거는 마음에 드니 이건 마음에 안 드니 그런 이름표를 이렇게 적어놔요. 한 A4지만큼 막 브랜드 이름도 다 적어놓고 이제 도시 이름 막 유명한 도시 이름 막 그런 것도 다 적어놓고 다 써먹어요. 밀라노도 있고 파리도 있고 다 있어요. 전 사실 그냥 풍기인견이라고만 알았지 그 옷에 이름이 있다고는 사실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옷에 이름이 있어야지 주문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비슷한 이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주문이 이제 뭘 주문하는데 주문하는 사람도 헷갈리고 받는 사람도 헷갈리고 그러면은 잘못 보내게 되니까 그것도 중복과 그런 비슷한 단어를 최대한 피해서 하다 보니까 별의별 걸 다 쓰는 것 같아요, 진짜. 곤충 이름 이런 것도 있나요? 곤충 이름은 아직 도전을 안 해봤네요. 다음에 도전을 한번 해볼게요. 대표님 곤충 좋아하신다 하셔가지고. 그러면 지금 원래는 그러면 요 제품이 거의 카페나 이런 데 음식점으로 말하자면 시그니처 메뉴처럼 그런 네. 것이요. 근데 많이 그렇게 생산을 하진 않았어요. 요즘에는 저희가 원래는 정말 대량 생산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좀 다품종 소량 생산처럼 돼가지고
예전 생산하는 거 비하면은 양은 정말 많이 줄었죠. 그러면 한 디자인의 그 사이즈 말고 한 디자인에서 나올 수 있는 그 만드시는 제품 수는 몇 개 정도? 책 출판하면 몇 판, 딱, 몇 권이 딱 기본인 것처럼 옷은 그러면. 아, 한 디자인당 나오는 네네. 기본이 한 3, 400, 아니, 기본이 한 4, 500장 정도 될 거예요. 이제 사이즈 다 합치면 한 디자인에 처음에 초도 만드는 게 4, 500장 정도. 그리고 좀 잘 나갈 것 같은 거는 이건 자신 있다 그런 거는 막 1000장씩 만들기도 하고. 아, 천장 그러시니까 10만 장? 아, 10만 장의 기적이 있었더라고요. 10만 야드의 기적이었죠. 네, 10만 가지 기적. 네, 그 이야기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예전에 한창 이제 잘 될 때인데, 블라우스 한 아이템으로 거의 원단을 10만 야드 썼더라고요. 한 4년 정도 판매하면서, 그거는 없어서 계속 못 팔았어요. 그냥 진짜 공장에서 막 이렇게 찍어내듯이 만드는데도 없어서 못 팔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여름에 서울에 시장 조사를 간다고 그거를 한창 한 2년 차 정도 팔고 서울을 갔는데 동대문 시장에 그게 다 깔려 있는 거예요. 뭐 남대문 시장이고 막 색깔도 막 되게 화려하게 저희는 한 색깔만 팔았거든요. 근데 색깔도 막 알록달록한 것도 생기고 다 깔려 있고 청량역 내리자마자 그걸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막 보이고 막 이러니까 되게 신기한 거예요. 우리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네? 막 이러면서. 그럼 그 블라우스면 그러면 뭐 어떤 형태였기에 그렇게 인기가 있었던 뭐 거예요? 앞에 단추 달리고 옆에 이제 샤링 잡혀 있고 막 그렇게 막 디자인이 막 되게 막 이쁘거나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요즘 옷에 비하면은 그 디자인은 되게 노멀한 디자인이었거든요. 근데 인견이 예전에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원피스를 이제 많이 만들었었는데 그때는 뭐든지 만들어 놓으면 팔렸어요. 지금 보면은 이런 걸레 같은 걸 팔았다고 라고 싶을 정도로 그런 퀄리티인데 네. 그런 것도 걸어놓으면 다 팔렸어요. 없어서 못 팔았거든요. 그런데 요즘의 디자인을 보면은 완전 천지개벽 수준이죠. 이거는 다른 옷이 된 거예요. 그때는 완전 봉제도 제일 기본 봉제들만 하고, 그런데 요즘에는 봉제도 저희 봉제하는 데들이 거의 다 지금 백화점 브랜드를 납품하는 데들, 그런 데들이랑 다 하기 때문에 봉제 기술부터 그런 이제 디자인 모양이나 이런 게 되게 막 복잡하고 많아져서 지금은 그때처럼 만들어도 그렇게 돈은 못 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산 단가 자체가 이미 또 너무 많이 올라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저번에 동명인견 소개하실 때 백화점 제품에 부럽지 않는 근데 저희 백화점 갖다 넣어놔도 사실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인견이 다른 인견 염색은 지금 다른 지역에서 네. 그러면 아까 그 봉제를 어디서 다른 데서 하신다 하시는데 봉제는 그럼 어디서 그럼 하시는? 봉제도 일단 염색은 안산에서 많이 하고요. 대구랑 그 전에 뭐 다른 데도 많았는데 진짜 전국 팔도 다 다니면서 했거든요. 뭐 포천에도 갔었고 뭐 부산도 가보고 막 광주도 가보고 나주였나? 나주 하여튼 그 광주 밑에 있는 데도 가보고 저기 어디지? 익산 쪽도 있고 막 많이 진짜 다 다녀보고 이제 안산은 저희 되게 오래된 거래처여가지고 거기는 십몇 년 거래했을 거예요. 거기도 거기서 많이 하고 대구도 이제 대구에도 공장이 많으니까 거기서도 많이 하고 봉제도 사실 서울에서 하는 데만 해도 한창 많이 할 때는 서울에서만 서너 군데 했을 거예요. 그리고 대구에도 몇 군데 있고 부산에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아이템별로 나누는 거예요. 원피스는 이쪽 공장, 블라우스는 이 공장, 그리고 뭐 팬티는 이 공장,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 공장에서 다 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 공장만의 또 특색이
있을 거니까. 공장만의 특색도 있고 공장마다 나오는 그 퀄리티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계속 알아보면서 해야 되더라고요. 그럼 이제 거기서 봉제된 게 이제 다 또 차로 또 다. 네, 다 다시 여기 와서 여기서 차로. 또 예, 건품도 하고 창고에 이제 갖다 놓고 또 다시 또 와서 팔고. 음. 아까 그 어머님 말씀하시기에 60대 주 구매층이 이제 60대 네, 거예요. 예전엔 더 높았어요. 처음에는 70대, 80대 진짜 꼬부랑 할머니들 엄청 많이 오셨거든요. 관광버스 타고 막 할머니들 저 지팡이 짚고 막 오시고 막 그런 분들 엄청 많았어요, 예전에는. 예전에는 연령층이 한 7, 80대? 그리고 요즘에는 제 생각에는 욕심은 40대 후반이고 지금 많이 와서 사시는 분들 보면 50대 분들도 엄청 많이 오세요. 50대 분들도 많이 오고 저희 얼마 전에 서울에 행사 갔을 때도 보니까 여기 광화문 광장에서 행사하는데 젊은 분들 되게 많이 오시더라고요. 와가지고 입어보고 사가기도 하고. 사실 40대층이 만약 구입을 한다면 이분들이 50, 60대까지도 계속 그 고객이 될 테니까. 그렇길 바라야죠. 그래서 더 열심히 만들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그러면 그 60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젊은 분들은 온라인을 통해서 많이들 구매를 하시겠지만 60대, 70대 분들은 어쨌든 매장에서 직접 나와서 사는 게 더 편한 것 같다, 그죠? 그렇죠. 또 인견이 특징이 보는 거랑 입어본 거랑 또 되게 많이 차이가 나요. 엄청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사진상으로 보고 이쁘네 하고 샀는데 입어보니까 이게 아닌 거고 그냥 그런데 뭐 옆에서 저희 직원들이 이거 잘 나가 입어보세요. 입어보고 괜찮네? 이렇게 많이 사거든요. 그래서 인터넷 판매도 저희가 온라인도 처음엔 제가 그때는 막 계속 으쌰으쌰 할 때니까 막 홈페이지도 만들고 막 사진 촬영도 하러 다니고 했었는데 사실 여기에서 판매되는 거에 진짜 한 10%도 안 되는 수준인데 손이 더 많이 가는 거예요. 코로나 될래나? 근데 손은 더 많이 가는 거예요. 주문 들어오면 전화 계속 받고 주문 들어오면 또 반품이 엄청 많이 오는 거예요.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아직은 그때 당시에는 한 10년도 더 됐으니까 시기상조다. 좀 빨랐다, 그죠? 예. 그래서 그때 접고 나서는 요즘에 이제 좀 다시 한번 해볼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제 새로운 브랜드를 좀 만들어가지고 지금 브랜드 개발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좀 이제 제 연령대까지 입을 수 있을 정도 그런 거 지금 생각하고 구상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그 디자인이라든지 모든 색감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많이 젊어지는 많이 젊어졌. 엄청 많이 젊어졌. 좀 색이 지금 부드러운 색? 네. 네, 그게 또 어쩌면 또 강렬한 색으로 이제 또 바뀔 수도 있을 것 같고. 지금도 아이템을 만들 때도 이제 저희가 한 1년에 거의 한 100여 가지 아이템 정도 나오거든요. 다 합쳐서. 그러면은 이건 좀 더 젊은 층, 이건 좀 더 이제 연령대에 있는 층, 그런 식으로 그것도 생각을 하면서 만들어요. 그러면 새로운 브랜드 언제쯤 만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제 뭐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으니까 빨리 해봐야죠. 사실 인견이 젊은 지금 거의 이제 그 60대, 70대 분들이 이렇게 많이 선호하는 그런 디자인이기 때문에 또 그런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네. 사실은 젊은 층이 선호하는 그런 걸로 조금 바뀌었으면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미리 그러면 시작을 하시면. 좀 되게 힘들어요. 항상 이게 저도 젊었고 지금도 뭐 젊긴 하지만 왜 우리가 입을 수 있는 옷이 잘 안 될까 했는데
일단 소재 한계가 되게 명확해서 그거를 계속 지금 개발하고 연구를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인데 젊은 사람들은 옷이 딱 입었을 때 편하고 막 빨고 막 할 수 있는 옷이어야 되는데 인견은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인견에다가 다른 이제 뭐 나일론도 섞기도 하고 폴리도 섞고 좀 부드럽게. 예 그리고 뭐 판사도 넣어서 막 텐션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를 계속 하고 있어요. 좋은 소식이 곧, 빠른 시일 내에 들렸으면 네. 좋겠습니다. 자, 사실은 제가 여기 방문하기 전에 인터넷을 이제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동명인견. 네. 근데 어느 분이 이제 블로그에 글을 올려놓으셨더라고요. 한 해 2019년도에 이제 여기를 방문한, 이게 풍기 영주 여행으로 오면서 이제 여기 들르신 것 같아요. 오셨는데 사모님이 특히, 여기 제품이 마음에 들어서 며칠 후에 다시 왔대요. 그리고 2019년도에 2번 오고, 20년도에 또 2번 와서, 2년 사이에 4번 와서 이제 물건을 구매해 갔다. 이러면서 블로그에 올려놓으셨던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잘 안 찾아보기도 하고 저는 그게 그분이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원래 매장에서 사진 못 찍게 하거든요. 네. 다른 사진 있는 게 아니라, 예. 그 부인이 이렇게 옷을 입으신 거? 입고 이렇게 했는 그 빨간 원피스 뭐 이런 그런 네. 사진들을 지금 올려놓으셨더라고요. 오래 단골이신 분들은 되게 오랫동안 오신 분들이 많아요. 한 10년씩 넘게도 된 분도 계시고. 저희 저기 어디 요양원이 있는데 용인 쪽에 조금 있는 분들이 있는 요양원인가 봐요. 네, 거기서 차가 한 10년째 관광차로 10년 정도 됐을 거예요. 계속 오거든요. 거기에 이제 인견 매니아 분들이 몇 분이 계세요, 할머니들이. 근데 그분들이 매년 오시는데 매년 오실 때마다 그 할머니들이 조금씩 더 연세가 드시는 걸 보면서 이제 오시면은 아이고 벌써 이렇게 또 갑자기 꼬부랑이 됐냐면서 막 얘기도 하고 뭐 오래 오시는 분들은 많이 좋아해 주시는 분들은 계속 그렇게 해 주시더라고요. 네, 감사한 거죠. 뭐. 대표님 보고도 아이고 이렇게나 이렇게 벌써. 컸냐 벌써 아저씨가 됐네 막 이러고 그게 또 일하는 또 어떤 그런 재미도 있고 네. 보람도 그게 이제 일의 보람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앞으로도 그러면 이제 그 온라인 매체를 조금 이용해서 네. 네, 조금 더 발전적으로 공격적인 마케팅이라고 해야 되나요? 글쎄요, 그 공격적인 건 제가 별로 안 좋아서 좀 더 뭐 넓은 팔로를 만드는 뭐 그런 식인 거죠. 그렇게 하시는 데가 조금 그러니까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사실은 사람들이 사러 오긴 하지만 좀 더 이렇게 홍보를 하시는 그런 주변에 보면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여기 아마 저희 빼고는 거의 홈페이지 다 있을 거예요. 저희는 제가 몇 년 동안 관리를 안 했더니 도메인이 날아가가지고 네, 제가 네. 찾아봤는데 블로그만 나오지. 네, 도메인도 날아가고 그래서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거의 뭐 홈페이지 운영하고 하는 데도 많은데 좀 핑계 아닌 핑계로 약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고 안 했던 것 같아요. 그거 해서 뭐 얼마나 팔겠니? 약간 이런 뭐 별로 좋은 그건 아니지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것도 또 어쩌면 1년, 2년, 요 안에 또 어떻게 새롭게 또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잠시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대표님, 이 의류업을 하시다 보면 보통 이렇게 다른 사람을 만날 때 먼저 옷이 눈에 들어오죠. 그렇죠. 스캔을 하게 되죠. 습관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른 지역에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딴 지역에 가서 우리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을 봤을 때 그 어떤 느낌
감회가 새로울 것 같은데. 예, 그때 좀 되게 뿌듯하다 그래야 되나? 좀 그런 건 넘어선 기분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막, 이 일이 되게 더 재밌어지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우리 옷이다 하는 느낌이 오나요? 보면 알죠. 요즘엔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하도 많이 막 지나가니까. 근데 옛날에 그때 했던 아이템들은 아직도 입고 오시는 분들이 한 번씩 있어요. 한 10년도 더 된 블라우스를 그 막 땡땡이 무늬 막 이런 거였는데 또 할머니가 입고 오셨더니 이거 우리 옷인데 옛날 건데 그러니까 아냐고 기억하냐고 이게 한 10년도 더 됐다고. 근데 아직도 이게 옷이 어디 빵꾸도 안 났냐고. 네, 이 옷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막 계속 관리를 잘해서 계속 입고 다닌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런 분들 보면 옷 하나 더 주고 싶어요, 그냥. 드리진 않았지만. 그러면 혹시 늘 이렇게 제품을 만드시고 유통을 하시고 하시는데 혹시 지인분들이나 네. 다른 분들한테 이렇게 이거 우리 옷이 하고 선물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많이 하죠. 엄청 많이 하죠. 이게 그러니까 뭐 선물하면은 보통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뭘 주지? 뭐 인삼을 줘야 되나? 사과를 줘. 근데 저희는 저희 집이 이제 뭐 풍기의 특산품이니까 제 주변 사람들은 인견 팬티 한 장씩은 다 입고 있을걸요. 그리고 뭐 이불도 주고 친구들이나 뭐 지인들 애기 나오면은 이제 축하한다고 이불도 하나씩 보내주고 애기 쓰라고 많이 선물해요. 주변에는. 애기 이불도 애기 이불이라고 새로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예, 아동용으로 좀 작게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런 거 세트로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씩 주고 많이 선물하는 것 같아요. 특히나 팬티 같은 거는 남자들 이제 인견 팬티 같은 거는 제일 접근하기도 쉽고 그리고 한번 입어보면은 사러 오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사긴 뭘 사냐고. 그래서 또 한 2개 더 주고. 스카프는 이제 약간 이제 어머니 뻘 연세 좀 있으시고 그러면은 선물로 뭐 드리기도 하고. 얼마 전에도 대구에 친한 동생네 이제 갔었는데 거기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되게 좋아하세요. 대구 학교 다닐 때 우리 아들 불러서 매일 밥도 해주시고 막 그러는데 그때도 어머니랑 아버지랑 제 옷 챙겨가지고 갖다 드리고 뭐 이불도 제가 몇 번 아직도 저 이불 쓰고 계시더라고요. 전 예전에 드렸었는데 그만 좀 가져오라고. 또 이렇게 베풀 게 또 생긴다 그죠? 예. 원래는 이제 예년에 비해서 이 폭염 네. 장마 기간도 길어졌고 폭염도 지금 너무 오랫동안 태풍이 올라온다는 이야기는 있긴 하지만 오랫동안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인견 판매량하고 이 계절 그 여름 날씨하고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엄청난 영향을 끼치죠. 사실 비가 너무 많이 와도 문제고 너무 더워도 문제인 거예요. 적당히 더워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요즘에 폭염이라고 막 요즘에 뭐 35도, 32도 막 계속 이러고 진짜 뭐 기상 일기예보에는 35도인데 밖에 나가서 보면 38도 이렇더라고요. 그러면은 계속 재난 문자 오잖아요. 나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또 더 안 되는 것도 있고 너무 더워서 안 되는 것도 있고 비가 올 때는 또 인견이 제일 잘 될 때가 언제냐면 열대야 있을 때가 잘 되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제 기억으로는 적당히 한 30도 선에서 30도, 32도 요 정도에서 더우면서 열대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엔 한 5도 가야지 열대야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좀 많이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이 물건 만들 때도 되게 어려운 게 내년 여름이 어떨지 모르잖아요. 내년 여름도 덥다고. 근데 또 이렇게 너무 더워버리면 또 힘든 거예요. 저희가 여기 오는 손님이 문제가 아니라 저희는 이제 다 전국으로 도매를 내는데 그 지역에서 막 너무 덥다고 사람들이 막 안 나오고 이러면은 그 소매상들이 이제 장사가 안 되니까 물건을 덜 가져가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너무 더운 것도 안 좋더라고.
어쨌든 그 여름이 시작되기 전보다는 여름의 중간에 더 많은 사람들이 구매를 하는 거죠. 도매는 사실은 여름 시작 도매는 4월부터 시작을 해요. 3월부터. 근데 도매는 그때부터 물건이 나가고, 이제 일반 저희가 여기서 소매 손님들이 오기 시작한 건 한 5월 말 정도 되면은, 원래는 또 일찍 더웠잖아요. 일찍 더웠다가 7월에 비가 오고, 그래서 그렇지 일찍 더우면서 6월 달에도 꽤 많이 손님들 왔던 것 같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시즌이 이제 마무리. 다음 주면 이제 끝이에요, 저희는. 야,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다른 옷 의류 매장을 가도 벌써 가을 옷으로 지금. 네, 이게 정말 신기한 게 계속 더워도 9월까지 계속 더워도 한 8월 초쯤 되면 끝이 나요. 안 사입더라고요. 9월에 더워도 9월에도 막 더울 때도 있어. 초까지 더울 때도 이상하게 또 이게 딱 확실하게 그게 딱 경계가 있더라고요. 지금 여기 매장에 있는 제품들은 소매로 판매되는 건데 도매로도 지금 네. 많이 나간다고 그러셨는데 그 비율이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거의 한 도매가 80% 정도? 80% 정도 된다고 보면 돼요. 10장 만들면 한 8장, 7장은 도매로 나가는 거죠. 대부분 그럼 수도권 쪽으로 제일 많이 가요? 네, 서울로 제일 많이 가고, 뭐, 사실 전국 다 가요. 광주 쪽도 요즘에 좀 이제 가져가는 데도 있고, 대구도 많이 가져가고, 청주, 대전 이쪽도 엄청 많거든요. 인견 매장이. 전국 다 나가죠. 강원도도 있고, 뭐 부산도 있고, 없는 데 없는 것 같아요. 그럼 그 도매로 나가는 길은 그쪽에서 이쪽으로 찾아와요. 찾아오. 그런 것도 되게 재밌더라고요. 어떻게 알고 찾아오는지 찾아와서 뭐 어디서 왔는데 되냐. 요즘에는 이제 저희가 거래처가 많다 보니까 거래처들도 이제 관리를 하거든요. 이제 뭐 이 동네는 요만한데 여기에 이 매장이 있으면 이 동네는 안 주고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주거든요. 그래야 이 사람들도 상권이 유지가 되니까. 그럼 어디서 왔냐 그러면은 뭐 예전에 제주도에서 막 온 분도 계셨어요. 제주도에서도 하고 요즘에 좀 안 하다가 뭐 원래 또 전화가 오긴 하셨던데 제주도도 있고 뭐 신기하게 다 찾아오더라고요. 그 도매로 나가는 게 그렇게 많으면 오랫동안 관계를 맺어오고 있는 그 도매 많죠. 엄청 많죠. 10년 이상씩 된 분들도 많고. 아까 여기 하기 전에 오셨던 분도 포항에서 오신 분인데 거의 뭐 지금 저희 직원들이나 이제 저는 이제 제가 많이 예전에는 많이 상대를 했지만 요즘에는 이제 업무를 많이 보니까 많이 못 마주쳐도 이제 이렇게 봐도 막 농담하고 막 그럴 정도로 오래된 분들 엄청 많아요. 오래 유지를 한다는 건 서로가 또 이렇게 신뢰관계가 형성이 그렇죠. 됐으니까 또 네. 그럴 텐데 반대로 정말 한번 관계를 맺었지만 끊고 싶다든가 뭐 또 그런 분들도 있죠. 당연히 있죠. 근데 보통 이제 그거를 제 동생이에요. 제 동생이 여기서 이제 계산이나 이런 걸 맡아가지고 하니까 그럼 제가 옆에서 계속 다운을 시키는 거야. 아니야. 그래도 일이야. 조금 참아. 너의 스타일에 다 맞는 사람은 없어. 이러면서 이렇게 뭐 얘기도 옆에서 컨트롤도 해주고 그런 분들이 있으면은 뭐 전화 어머니가 가서 상대하기도 하고 제가 가면 되게 불편하거든요. 다. 보통 여기가 이제 여초 공간인데 여자들이 많은 공간인데 제가 가가지고 막 얘기하고 젊은 사람이 또 와가지고 그러면은 또 되게 어려워하고 막 그런 분들도 많더라고. 그러면 이제 일부러 나가서 얘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보통 때는 제가 여기서 대표 흉내를 하나도 안 내거든요. 반바지에 슬리퍼 신고 일하기 편한 복장으로 다니기 때문에 뭐 가끔씩은 재밌는 게 여기 손님들 중에서도 어쨌든 이제 뭐가 안 맞아서 여기에 막 화가 나서 오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와서 뭐 이거를 뭐 바꿔내라니 막 이러면서 막 소리 지르고 막 사장 나와 그래요. 막 소리를 질러 그러면 제가 지나가면서 사장님 안 계신데요 이러고 그냥 지나가요. 그럼 사장도 없는 데가 뭐 장사를 이런 식으로 하니 막 소리 지르고 그러면 이제 직원들이 자꾸 여기서 이러면 영업방해예요 그러지 마세요. 막 그러면은 또 진짜 신기한 게 사람들이 눈치 보면서 막 나가요. 그러면은 막 못 이기는 척 그냥 막 뭐 해달라는 대로 해주기도 하는데 저도 옆에서 지나가면서 사장님도 안 계신데 왜 자꾸 그러시냐고 뭐 그런 일도 있어요. 그래도 어쨌든 또 그 사람은 싫지만 일이다 보니까 관계는 또 계속 이제
이어가야 되는. 네, 그런 데도 네, 있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부분들도 서로 이게 오래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서로 그분도 여기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을 거고 저희도 그분한테 마음에 안 있겠지만 서로 그냥 그런가 보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네, 시간이 이제 지나면서. 사람 살이가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네. 그 또 좋은 방향으로 또 그럼 벌써 이제 지금 8월이에요. 그러면 이제 저번 대표님 8월이면 이제 시즌이 마감돼 9월부터는 이제 내년을 또 준비한다고 하셨는데 네. 이제 다른 분들도 이제 그런 사이클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럼 9월부터 시작해서 이제 다시 여름 시즌이 될 때까지 어떤 그런 쭉 과정을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미 아이템 A는 시작하고 있어요. 아이템 A는 지금 시작하고 지금 이제 준비를 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시즌이 딱 끝나면은 일단 한 달 정도는 그냥 쉬어요, 조금. 어머니 이제 그거는 그렇게 내가 마음을 한 번은 탁 놓고 쉴 때가 있어야 된다. 그러셔가지고 한 달 정도는 푹 쉬고 그냥 여행도 다 가족 여행 가고 예전에는 해외로도 많이 나가긴 했었는데 코로나 지나면서부터는 계속 그냥 국내만 다닌 거. 올해도 이제 그냥 부산으로 그냥 가족 여행 한번 갔다 오고 이렇게 좀 쉬다가 9월쯤 되면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샘플 작업 시작하고 제품은 한 11월 정도 11월 일찍 나오는 것들은 한 10월부터 해서 계속 생산을 해요. 2월까지 거의 생산을 끝내놓고 그때 이제 마지막 최후 점검하고 3월 되면은 이제 도매부터 이제 싹 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도매 반응 보고 이제 괜찮은 것들은 또 리오더 계속 들어가고 1년 내내 일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남들이 볼 때는 저희 12월은 또 문을 닫아 놓거든요. 한 달 동안. 이제 손님은 안 오니까. 그러면서 제가 업무만 봐요. 그냥 주변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저만 직원들이랑 다 쉬고 업무만 계속 보고 하는데 남들이 볼 때는 이제 여름에만 바쁘고 가을, 겨울 노는 것 같을 수도 있지만 계속 뭔가를 하고 계속 만들어내고 하기 때문에 딱히 뭐 누가 봤을 때는 뭐 계절 장사에서 뭐 편하게 뭐 한다 그러겠지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게 궁금했었어요. 사실 저도 여름 한철 그거니까 겨울에는 뭐 하시지 이랬는데 사실은 계속 이게 돌아가고 있고. 네, 계속 돌아가고 겨울에 사실은 스키장 가서 거의 대부분을 보내긴 하지만 그것도 이제 여기서 일을 해놓고 제가 이제 그런 이제 시간을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며칠 일 바짝 해놓고 며칠 가 있다 오고 요즘에 애들 스키 가르치는데 재미가 붙어가지고 이제 작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원래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사실 뭐 디자인만 되고 나면 봉제 부분은 대표님의 영역은 아니니까 또 그건 또 그분들의 또 영역이 봉제처도 이제 관리는 해야죠. 거기도 계속 통화하면서 관리는 근데 뭐 그게 제가 여기 있어서 한 게 아니라 전화로도 다 되는 업무들이니까 그렇게 하죠. 도매 나가고 나면 이제 여기 소매 또 준비하셔서 또 한 8월 달까지는 또 계속 들어가고. 네. 5, 6, 7을 세 달이 제일 바쁘고요. 이때는 진짜 막 밥도 막 제대로 못 먹을 때도 있고 그럴 정도로 바쁘고 나머지는 뭐 계속 준비하고 뭐 하는 그런 것 같아요. 직원들이 사무실에서 뭐 정해진 시간에 딱 들어가서 식사를 하거나 이럴 수 없겠다, 그죠? 그렇게 하려고 그래도 최대한 하죠. 그래서 이제 아무리 바빠도 저희는 못 먹더라도 직원들은 먼저 밥 먹이고 챙겨서 이제 12시부터 이제 점심시간 하고 교대로 그것도 다 한꺼번에는 안 되니까 맞아요. 교대로 해가지고 매장 보고 또 교대로 먹고 그러고 나서 이제 약간 조용해지는 타임이 한 번씩 나와요. 점심시간도 한 12시부터 한 2시 사이에 그런 이제 타이밍이 나오면은 그때 이제 한 번씩 이제 또 앉아서 쉬고 커피 한 잔씩 마시고 그런 식으로. 그럼 아까 퇴근하실 때가 시간이 그럼 6시 반? 원래는 7시까지 근무해요. 이제 직원도 두 팀이 있거든요. 9시 출근, 6시 퇴근, 10시 출근, 7시 퇴근. 이렇게 해가지고 9시부터 7시까지 영업을 하는데 예전에는 7시 넘어서도 손님이 엄청 왔거든요. 잘 될 때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막 진짜 9시에 퇴근하고 이럴 때도 많았는데 저 혼자 남아서 와이프랑 막 둘이 있을 때 둘이 남아서나 동생이랑 남아서 막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에는 또 한 6시 넘어가면 손님들이 많이 안 오더라고요.
그러면 그냥 오늘은 일찍 갑시다 하고 저도 일찍 가고 싶으니까 일찍 갑시다 하고 뭐 일찍 퇴근할 때도 있고 그렇죠 뭐.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 막연하게 그럴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이야기를 지금 대표님이 해주셨는데 사실 이 사업이 시작되고 나서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듯이 신종플루나 뭐 세월호 사건 때는 진짜 몇 달간 거의 국민이 완전 다 우울 모드로 나라 전체가 우울해졌었던 시기였죠. 그리고 메르스도 사실은 그때 저는 주변에 이제 여행업계 계신 분이 계셔가지고 여행업계가 사실은 그때 넘어갈 정도였으니까 그때가 5월 뭐 아무 움직임이 없었거든요. 맞아요. 여기도 그럼 그러니까 다 연관이 있어요. 날씨부터 해서 뭐 경기도 타워야 되고 그런 막 메르스, 신종플루, 세월호, 코로나 뭐 계속 이게 매년 오는 거예요. 뭐가 하나씩. 맨날 뉴스 보고 살아야 돼. 코로나는 특히 지금 이제 3년 정도 네네. 정말 회복하는 게 지금도 사실은 회복해 나가고 계시는 거죠. 회복 중인 건데 그래도 다행인 게 코로나를 버틸 수 있었던 게 쌓아온 게 있어서 버틴 것 같아요. 이제껏 그간 쌓아온 것들이 있어서 그 3년이라는 시간이 막 진짜 막 회사가 막 휘청거리거나 막 부도가 날 정도 그런 상황은 안 왔던 것 같아요. 이제 거기에 맞춰서 뭐 제품도 좀 덜 만들기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쨌든 코로나여서 뭐 못 돌아다니고 뭐 하더라도 옷은 입어야 되고 밥은 먹어야 되니까 또 어느 정도의 그거는 조금씩 있더라고요. 수요는. 그 다행히 그렇게 버틴 거죠. 원래 한 걸음 가셨으니까 이제 내년에 또 한 걸음 가시면 원래 한 걸음 갔으면 이제 내년엔 2걸음 가야죠. 늘 이렇게 몇 년 상간으로 뭔가 큰 게 이렇게 한 번씩 오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또 이렇게 대표님은 이겨내셨지만 사실은 이겨내지 못한 사람들도 사실은 또 많고 우리 대표님 한 10여 년 닦아놓으신 어쩌면 그게 또 할아버지 때까지도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건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표님이 사실은 부모님이 계시지만 이제는 부모님을 모셔야 되는 그런 상황. 그리고 대표님 아래로 또 자녀분들이 있고 그리고 직원들이 있고 30대 때 이미 어느 정도 책임을 지신 나이라고 그렇죠. 예. 일찍이라면 또 일찍 했다고 볼 수도 있죠. 버겁다거나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해야 된다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재밌고 그리고 이게 하면서 잘 되니까 또 더 다행인 거고 그래서 뭐 저는 버겁거나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 막 그렇게 하루에 거의 잠자는 시간 빼고는 일할 때도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때도 뭔가가 돼 나가고 있다는 상황이 그게 되게 즐겁고 그랬던 것 같아요. 즐기시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성격. 돈이 벌리니까 잘. 그러면 돈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원래는 순수익을 얼만큼 내고 싶다 뭐 이런 욕심도 그런 거는 세워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원래 처음에 시작할 때 어땠냐면은 모두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5년이나 갈까? 대표님을 보고? 아니요, 모두 다. 이 인견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면은 5년이나 갈까? 한 10년까진 가게 만들어 보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게 막 전망이 좋지가 않았어요. 처음에 한 1, 2년, 몇 년 정도는. 근데 한 3, 4년 차에 너무 갑자기 한 5년 차쯤 대박이 너무 막 터져버리니까 또 거기서 더 불안한 거예요. 그냥 이 유행처럼 확 지나가 버릴까봐. 그래서 한 5년 정도는 더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얘기를 이 업계에 있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모이면은. 그 얘기를 근데 아직도 해요. 왜냐하면 또 지금이 그때 한창 너무 올라가 버렸으니까 지금은 오히려 유지 아니면은 하향선을 타고 있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인견이 너무 많이 생겨버렸잖아요. 풍기인견이라는 이 아이덴티티는 우리 풍기에서 다 가지고 있지만 다른 데서도 무슨 인견 너무 많이 생겨버리니까 어쨌든 소비자는 나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한 100을 해먹고 있었다면은 지금은
이제 한 60, 7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제 특색 있게 디자인이나 막 이런 거를 더 남들보다 앞서가야 되니까 그런 노력을 계속 해야 돼서 그런 거는 좀 막 스트레스를 요즘에 좀 받는 건 있어요. 아, 이거 해서 안 되면 어떡하지? 어머니랑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럼 마음이 하루에도 막 수십 번씩 변해. 아, 할까? 하지 말까? 할까? 하지 말까? 이런 식으로 그런 건 있는 거예요. 그런 압박감은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늘 이렇게 뭔가가 발목을 조금은 옷깃을 조금은 잡고 있는 듯한 예. 네, 그런 느낌. 그 같이 일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풍기인견 발전협의회 지금 이사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때 그러면 처음에 거기 들어가시게 된 계기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인견업을 하시면서 그렇게 된 거죠. 자연스럽게 된 거죠. 이게 협의회는 생기자마자 저희가 가입을 해서 이제 협의회 활동은 계속 했는데 이제 이사진 구성이 지금 점점 젊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막내거든요. 최연수 이사일 거예요. 아마 지금 한 5년 정도 됐으니까 35, 6때부터 이사를 그때 처음엔 제가 안 한다 그랬어요. 나이도 어린데 거기 가서 내가 뭘 하겠냐. 말하기도 불편하고 제가 싫다고 계속 그랬었는데 저희를 앞에서 이제 좀 끌어주시는 다른 대표님이 계신데 그분이 너희도 이제 이걸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얼떨결에 들어가서 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6년째, 5년째 계속 이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또 원래부터는 감사여가지고 또 감사 또 계속하고 뭐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지금 그 서울의 행사는 이제 1년에 한 번 정도 있는 건가요? 네, 매년 한 번씩 했는데 원래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한 3년 정도 못 하다가 오랜만에 가서 했는데 되게 괜찮았어요. 이제 좀 이 서울 행사가 되게 재밌었던 게 예전에 여의도 광장에서 서울 이제 홍보 행사를 명목으로 판매를 했었거든요. 2박 3일 동안 진짜 가서 돈을 세다가 잠이 들었어요. 너무 피곤한 이제 막 10시까지 장사를 해요. 그럼 막 전대를 차고, 전대를 2개씩 차요. 2개씩 차고, 하루 종일 내가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계산만 하고, 그리고 모텔에 숙소에 들어가서 전대 딱 풀어놓고, 이러다가 잠이 들어요. 그거를 이제 그런 황금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풍기인견 업체들도 엄청 많이 들어와가지고 행사 가려고. 그래서 행사를 거의 한 20군데 업체들이 막 나가고 그랬었어요, 그때는. 그게 거의 뭐 그냥 완전 막 여의도 광장을 풍기인견이 점령을 해가지고 원래는 거기가 행사를 못 하는 데였는데 어떻게 또 막 연출이 돼가지고 됐는데 그러다가 거기서 한번 사고가 나가지고 아니요, 광장에 쉬러 오고 막 이제 자전거 타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어떤 분이 뭐 차랑 이렇게 부딪혔는지 해가지고 그러면서 그게 문제가 탁 나오면서 여기 왜 차가 들어오냐, 원래는 이런 걸 할 수 있는 데가 아니지 않냐, 이걸 누가 딱 문제를 제기를 하고 나서부터 거기서 못 갔어요. 그러다가 다른 데를 이제 정처 없이 막 다녔죠. 막 서울시청 광장도 가서 몇 년 하고 뭐 울산도 한번 가고 막 그러다가 점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가서 일단은 판매가 돼야 되는데 업체들은 판매가 안 되니까 하나 둘 안 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원래 이번에 가면서도 원래 한 10개 업체를 가야지 했는데 업체들이 많이 안 들어오니까 그럼 우리가 나가서 열심히 해보자. 그리고 갔는데 뭐 판매가 잘 된 게 아니라 너무 이 분위기나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다가 이 광화문 광장에 세종대왕님이 뒤에 딱 계신데 앞에다가 런웨이를 딱 차려놓고 패션쇼도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오시는 분들이 막 보고 막 그런 구경하는 분위기도 너무 좋고 외국인들도 막 와가지고 뭐 하우 머치 막 물어보고 그런 게 너무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 괜찮다 했는데 또 거기서도 또 광화문 광장에서도 이제 문제가 제기가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내년부터는 아마 풍계사 할 것 같아요. 풍기 인삼 축제처럼 풍기 인견 축제 이런 식으로. 좀 일찍 하겠네요. 그거는 뭐 아직 시기는 정확히 얘기가 된 건 없는데 한 6월 초쯤이나 5월 말쯤으로 해가지고 이제 풍기에서 하는 이제 인견 축제식으로 해서 이제 패션쇼도 하고 홍보 활동도 하고 그럴 것 같아요. 물결이 또 남은 선변에 또 그럼 거기서도 그럼 대표님은 되게 의미가 있는 배우시면서 경험도 하시면서 네. 자리를 잡아가시고 아직 아래 후배는 아직 안 들어온 상태인가요?
업체들 중에 또 2세, 3세들이 후배가 있긴 한데 아직 활동하는 친구들은 없어가지고 아직은 막내죠. 회사를 지금 운영하는 스타일은 네. 대표님이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주변에서도 누가 말씀하셨을 때 이렇게 할아버지를 닮으셨는지 아니면 어머님이나 부모님을 닮았다 그러시는지. 저는 약간 어머니 영향을 요즘에 많이 받아서 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또 어머니랑 매일 의견 충돌로 싸우는 거 보면은 또 그건 또 아닌 것 같기도 한데 모르겠어요. 누구를 닮았는 건지. 할아버지는 아닌 것 같아요. 이 본인만의 이 고집과 이 강압적인 그런 방식이 저는 좀 그때는 되게 할아버지 자신은 성공을 했지만 그 주변에는 좀 안 좋은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아니라고는 항상 생각을 해서 할아버지는 아닌 것 같은데 요즘 보면 또 할아버지처럼 막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막 뭐 보고 확인하러 다니고 그런 거 보면 또 굳이 완전히 아니다라고는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보고 자라면서 뭔가 조금씩은 영향을 다 받아서 어쩌면 풍기인견이라는 게 산타 할아버지의 여름 선물처럼 어떻게 그렇게 저희들한테는 다가올 수가 있어요. 뭐 냉장고 섬유? 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뭐 집에 사실 인견 이불 이런 이불은 제가 사실은 없는데 우리 옛날에 그 얇은 네. 그런 이불 거의 뭐 가족들 하나씩 그 정도는 다 가지고 있으니까 되게 시원하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 업계에서 계신 게 엄청 오래되셨잖아요. 저는 아직 오래됐다고 생각해서 그렇기 때문에 더 이 인견에 대해서 더 정확한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도 얼핏 말씀은 하셨지만 분기 인견의 미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게 처음에는 특산물화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특산물이라기보다는 요즘에는 이제 풍기인견도 지금은 하나의 브랜드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미래가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전망이 지금처럼만 이렇게 이 풍기에 있는 업체들이 같이 노력을 하면서 서로 이제 시너지 효과도 일으키고 따지면은 경쟁 업체기도 하고 동반자기도 하니까 이 상태로만 서로 다 같이 저만 잘해서는 되지도 않고 다 같이 해서 잘 된다면은 뭐 앞으로도 계속 우리 아들도 뭐 제 나이가 됐을 때도 풍기인견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인견이 처음 이제 나왔을 때하고는 지금 사실 저는 이제 고급화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네네. 되게 고급화가 된 것 같은데 색감이나 디자인 같은 게 이 고급화가 되는 어떤 그런 과정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 나온 게 그러면 생지 그대로 쓰는 그걸 하다가 그다음에 그렇죠. 염색이 그리고 사염을 많이 했어요. 예전에는 체크무늬 이제 사염이라는 게 실을 먼저 염색을 해서 그걸로 이제 염색된 실로 재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버버리 가라 같은 버버리나 뭐 닥스나 그런 게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그것도 옛날에는 되게 많았어요. 예전에 체크 무늬들. 그래서 그런 걸로 파자마나 남방 같은 거 많이 입기도 했었고 염색의 기술이 좋아진 거는 인견이 처음에는 염색 공장에서 염색하기 힘들다고 안 하려고 그런 데들이 엄청 많았었어요. 일반 다른 원단들에 비해서 염색하는 이 난이도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되게 많이 시행착오를 겪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인견이 대중화가 되면서 염색 공장들도 더 연구를 하게 되고 수요가 많아지니까 더 많은 기술들이 발달이 되고 가공법도 더 많이 생기고 그래서 지금은 거의 예전에는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런 염색 프린트나 디자인들을 거의 다 구현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엄청 많이 발전한 거죠. 예전에 비하면은. 예전에는 그냥 단순한 패턴들. 요즘에는 디지털 프린트가 워낙 좋으니까 잘 되니까 색감도 잘 나오고. 이전에 이제 기성복들 잘 나온 것 못지않게 네네. 그렇게 제가 2005년도에 영주에 처음 왔는데 그때는 진짜 땡땡이 무늬 아이들 맞아요. 잠옷 네. 아이들 잠옷 정도 아줌마 간단한 이제 집에서 있는 실내복. 맞아요. 근데 몇 년 사이에 확 올라갔죠. 또 사람들이 많이 찾으니까 또 그런 요구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더 발전을 했던 것 같아요. 왜 이런 건 안 만드냐. 제가 인견 속옷을 처음 만들기 시작할 때 제가 그때 막 업체들 찾아다니면서 막
공부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여자 속옷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자 속옷 제가 모르잖아요. 전 여자 속옷은 컵 크기 뭐 그런 것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엄청 막 복잡한 거예요. 이게 체형에 따라서 컵 모양이 달라지고 뭐 이제 등치에 따라서 컵 크기도 달라지고. 한동안 백화점에 시장조사 다니면서 막 그런 속옷 브랜드 가면은 브래지어 계속 이렇게 만져보고 막 뒤집어보고 막 여자 팬티도 막 이렇게 꺼내가지고 막 이렇게 보고 막 뒤집어서 만져보는, 변태 쳐다보듯이 사람들이 막 그렇게 쳐다보고 되게 많아가지고 나중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막 와이프 끌고 가서 와이프 속옷 사주는 것처럼 막 그거 잠깐만 서 있어 막 그러고 막 계속 쳐다보고 막 연구 막 그러기도 했었고. 그런 것들이 계속 쌓이고 쌓이니까 이제 불에 속옷도 여러 가지 이제 많이 나오고 이제 양말, 스카프 뭐 그러니까 토탈 패션이 된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인견이 잘 된다 그러니까 양말 하는 회사에서 나 인견으로 양말을 만들었어 이러면서 보여주고. 그때 그 갈색 그 예, 그런 더싱 같은 것도 만들었는데 보여주고 제품이 괜찮나 하고. 그렇게 또 반대 방향으로의 어떤 그런 예, 그런 시장이 그러면서 인견 시장이 계속 커져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앞으로는 또 얼만큼 또 더 발전할 수 한계 끝은 없다 그죠? 그렇죠. 패션으로 가면은 옷은 계속 입어야 되니까 그렇죠. 끝이 없죠. 없어야죠. 이불 같은 경우 침구류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인견으로 저런 침구류가 만들어진다고는 와서 직접 보지 않은 이상은 사실은 저는 사실 인견을 1년 내내 쓰거든요. 친구를. 이게 또 솜이 두꺼운 애들은 겨울에도 괜찮아요. 그 인견 장사하면서 이불을 한 번도 안 사본 것 같아요. 와이프가 가끔씩 뭐 하나 사던데 사면 이제 한 번씩 혼나죠. 그 많은 이불을 놔두고 여기 있는 이불들이 이제 다는 아니지만 하나씩만 있어도 엄청 집에 많은 이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샘플 만든 이불들은 저희가 많이 쓰거든요. 얘네 제품이 나오기 전에 샘플 먼저 했던 거는 막 이불장이 가득한데 오빠 이게 좋대. 그러서 이불이 많은데 왜 사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근데 이불이 정말 좋은 게 일단은 먼지가 안 나니까. 면 같은 거는 먼지가 나는데 인견은 먼지가 안 나요. 그래서 그런 게 애들한테도 너무 좋고 저도 이제 좀 이제 이런 기관지 비염이나 이런 게 있어서 인견 쓰면서 되게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런 건. 여름 되면 거의 침대 패드 같은 경우에는 인견으로 저희 1년 내내 인견 패드예요. 이불은 뭐 정말 추울 때는 뭐 구스 한번 쓰고 뭐 그럴 때도 있긴 하지만 1년 내내 패드는 인견이에요. 활용도가 점차 침구류부터 몸에 입는 모든 거는 다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지금 사실은 여성복들은 되게 많은데 네네. 이제 좀 더 개발시키거나 해야 될 부분이 이제 남성복 쪽인 것 같은데 남성복은 나온 지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죠. 아니요, 항상 있어요. 있어요? 저만큼만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일단 옷 사입는 양 자체가 남자랑 여자랑 많이 다르잖아요. 남자들은 뭐 저 같은 경우만 해도 거의 뭐 월화수목금 입을 것만 있으면은 그 정도는 많죠. 매일 하나씩이라도 해도. 예, 그 정도만 해도 옷이 엄청 많은 건데 또 빨래 잘해주면 월요일 날 입은 거 수요일 날 또 있고 수요일 날 입었던 거 토요일 날 또 있고 그렇게 막 많이 안 갈아입더라고요. 많이 안 사 입고. 여기도 지금 딱 기본만 갖춰놓은 게 이제 보통 이제 오시는 분들이 연령대가 60대 이상이니까 아저씨들이 뭐 이제 가족끼리 오거나 이제 부부랑 부부 사이에 와도 이제 여자분은 옷을 이만큼 골라오는데 남자분은 팔짱만 끼고 구경만 하고 있어요. 그럼 미안하잖아요. 팬티 몇 개, 뭐 아니면은 뭐 티 하나, 뭐 이런 거. 당신도 하나 입어. 아, 난 됐어, 안 입어도 돼. 이런 식이니까 이게 덜 나가요, 제품이. 이게 이제 좀 남성복이 많이 되려면은 연령대가 많이 낮아져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좀 꾸미는 연령대. 그 정도가 되면은 이제 남성복이 많이 괜찮을 것 같은데 아직은 뭐 사실 한 10개 팔면은 남성복은 1개? 그것도 1개 중에도 한 80%는 속옷? 그럼 이제 대표님이 앞으로 이제 새롭게 도전하실 부분은 이제 젊은 층도 있지만 이제 남성복 쪽도 거기에 관련돼서 또 같이 이제 네, 그것도 도전을 뭐 한번. 해봐야죠. 네. 남성복도 지금 저기 나온 것 중에 제가 막 저의 도전으로 인해서 엎어진 것도 되게 많고 어떤 막 저 반바지 같은 것도 있고 뭐 이제 긴 바지 막 골프 바지 같은 것도 만들었었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드로즈도 처음에 만들 때 보통은 트렁크를 많이 입잖아요. 연세 있는 분들은. 그러면은 처음에 만들 때
잘 팔리지도 않은 걸 왜 만드냐. 나도 입을 게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인견 장사하는데 인견 빤스도 없냐고. 그래서 제가 막 막무가내로 해서 만들었어요. 디자인도 막 색깔도 제가 막 마음에 좀 젊게 마음에 드는 걸로 해가지고 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근데 사실상 그때 당시에는 7년, 10년 전이니까 트렁크 10개 팔리면 드로즈 1개 팔리는 거예요. 볼 때 매일 핀잔을 주시는 거예요, 또. 팔리지도 않은 걸 만들어 놔서 이거를 몇 년째 이거를 팔고 있니? 내가 그래서 몇 년째 열심히 입고 있잖아. 근데 요즘에 이제 드로즈도 많이 나오거든요.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그런 거를 하나씩 그 시작이 힘든 거지, 자리를 잡아가는 것까지가 힘든 거지, 하나씩 계속 해나가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대표님의 새로운 도전, 몇 년 뒤에 좋은 소식으로. 네. 근데 사실 대표님은 한 길만 걸어왔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다른 일은 방학 때도 아르바이트 여기 오셔서 하셨고 계속 이쪽 일, 대학도 섬유학과를 하셨고 어떻게 보면 다른 거를 해보지 않았는 거에 대한 후회나 뭐 아쉬움 같은 건 없으세요? 그래서 지금 중간중간 제가 한 번씩 세거든요. 여기 큰아들이 곤충이나 막 도마뱀 파충류나 그런 거를 엄청 좋아해요. 엄청 좋아했어요. 지금 요즘에는 뭐 게임에 빠져서 뭐 좀 덜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거기에 취미가 생긴 거예요. 얘가 필요해서 샀는데 제가 키우잖아요. 지는 뭐 그냥 보기만 하고 꺼내달라고 꺼내서 보고. 근데 그거 키우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결혼하고 그때 왜 결혼하기 전부터 일만 하다가 처음으로 가진 취미 생활이 곤충 키우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곤충 막 동호회 활동도 하고 채집이라고 막 산에 가서 벌레 잡고 막 그런 것도 엄청 많이 다니고 막 틈만 나면은 도끼 들고 산에 올라가서 막 벌레 잡고 뭐 사슴벌레 같은 거, 장수풍뎅이 이런 거. 그리고 이제 막 동호회에서 같이 우리가 최초로 채집을 하는 종을 막 찾으러 다니자 막 이래서 막 강원도 막 그 양양 산골도 갔다가 전라도 저쪽에 전남 쪽에 대흥사라고 있는데 그쪽에도 가고 막 전국을 막 다 다니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곤충의 숲이라고 농장을 차렸어요. 여기 봉현에. 규모가 얼마 정도? 규모도 이제 또 제가 이걸 하면서 좀 이제 스스로 뭐 이게 쌓아놓은 그게 재산이 좀 있으니까 거기 땅이 있었거든요. 꽤 오래전에 사놓은 땅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하다 보니까 규모는 한 1000평 정도 되는데 거기다가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있는 거죠. 잔디밭도 갖고 아버지는 또 아버지의 꿈을 이루기 위해 개도 갖다 놓고 나무도 심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또 도마뱀도 지금 한 300마리 정도 되나? 한 200마리 키우고 있고 곤충도 키우고 닭도 키우고 애들이 거기에서 코로나 때 정말 좋았던 게 밖에 못 나가잖아요. 막 숨 쉴 수가 없을 정도로 밖에 못 나가니까 틈만 나면 농장에 가 있는 거예요. 농장에 가서 밖에서 계속 뛰어놀고 그러니까 저희 애들은 마스크 쓰는 게 습관이 안 들어가지고 거기 가서 계속 있으니까 학교도 안 가, 뭐 아무 데도 못 가니까 농장에서 계속 풀어놓는 거예요. 전 여기 와서 일하고 뭐 왔다 갔다 하면 되니까 농장에 또 저희 직원이 있어서 걔가 잘 봐주니까 맨날 거기서 놀고 여름 되면은 수영장 만들어 놓고 물놀이 하고 그런 공간이 생기더라고요. 도마뱀이 300마리면 걔네들 공간만 해도 엄청 클 것 같아요. 예, 건물만 한 3동 있는데 그게 한 200평 넘을 거예요. 그 하우스로 만드신 거예요? 아니에요. 좀 이제 멋있게만 판넬로 딱 했는데 사실 그런 수익은 그렇게 안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오픈을 하셔야지 수익이 오픈은 한 지 꽤 됐죠. 한 2년 됐나 이제? 3년 됐겠네요. 코로나 때 시작할 때쯤 오픈했을 거예요 아마. 오픈하시고 카페도 하나 차리시면 그 앞에 카페도 하나 하려고 그랬는데 그것까지 하면은 제가 좀 많이 힘들 것 같아서. 그러면 가장 작은 곤충은? 작은 곤충이요? 그 크기가 다 다르고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보통 지금은 이제 처음에 제가 그냥 취미로 사육할 때는 진짜 요만한 곤충도 있었거든요. 요만한 거부터 한 손바닥 한 반 정도 크기 되나? 우리나라 곤충이 제일 큰 게 한 그 정도 돼요. 손바닥 반 정도 크기 되는데 그런 것까지 막 거의 국내에 있는 종을 다 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저게 일이 되니까 소요가 있는 종만 키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이것만 키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곤충의 흥미가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키우는 게 너무 재밌는데 이것저것 판매가 되는 것만 키워야 되니까 사실 요즘엔 도마뱀에 좀 더 많이 치중을 해서 뭐 분양도 하고 뱀도 있고요. 거의 개구리도 있고 도롱뇽도 있고 다 있는 것 같아요. 애들한테는 되게 좋은 공간이죠. 그럼 그게 이제 지금까지 한 길만 걸어오신 대표님의 탈출구, 뭐 오아시스 같은 예, 약간 그런 휴식처 같은 데인데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어서 점점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유지를 하면서 가지고 가는 것 자체로도 저한테는 되게 좋은 공간이어서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아이들 이야기하셔서 지금 큰 아드님이 11살이잖아요. 네네. 한 10년 안에 이미 나 어떤 진로를 결정할 나이가 사실은, 왜냐면 대표님도 대학교를 섬유학으로 가셨으니까. 근데 만약 아드님이 나 이쪽으로 조금 더 깊게 공부해서 이 일을 나 물려받고 싶다 이렇게 하면 대표님 어떻게 지원을? 글쎄요. 뭐 하고 싶다면은 하라고 하겠죠. 근데 저는 막 뭘 해라, 뭘 했으면 좋겠다는 아직 없기 때문에 그냥 너 하고 싶은 거 해 그러거든요. 그 이제 큰아들이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학교에서도 그런 꿈이나 이런 거에 대해 얘기를 하잖아요. 넌 뭐가 되고 싶은데? 그냥 스키 선수가 되고 싶대요. 작년에 이제 재작년부터 스키를 탔는데 작년에 본격적으로 막 스키를 가서 타보니까 지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도연아, 스키 선수는 밥 먹고 살기가 힘들 거야. 그러니까 이놈이 하는 얘기가, 그러면은 인견을 하고 여름에는, 겨울에는 스키 선수를 할게 이러더라고요. 그래, 그렇게 해서라도 하면 얼마나 좋겠니, 해봐. 그러는데 나중엔 또 그랬죠. 도연아, 겨울에도 인견은 일을 해야 돼. 선수는 못해. 스키 선수는 1년 내내 해외도 다니면서 스키도 타야 돼. 그래, 그럼 조금 더 생각을 해볼게.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들한테도 애들이 걷기 시작하면서부터 항상 이제 여기가 왔다 갔다 하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애들이 거부감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공장에서 큰 거랑 같았던 것 같아요. 공장에 어릴 때부터 막 있었고 왔다 갔다 하고 한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얘들도 이 공간이 오면은 이제 할머니 있고 고모 있고 뭐 여기 오래된 할머니 친구 이제 직원분들 할머니들 있고 하니까 와서 여기서 막 굴러다니고 놀고 여기서 막 공놀이도 하고 그런 공간이니까 애들이 거부감은 없는 것 같아요. 대표님은 어학연수 포기하고 오셨는데 네. 만약 자녀분들이 더 이쪽을 하고 싶다 하시면 정말 전문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런 지원도 얼마든지 그렇죠. 해줘야죠. 여력이 된다면. 되실 거예요. 내년 2024년은 대표님한테 그리고 이 동명인견한테 어떤 해였으면 좋겠다. 내년에는 일단 지금 새로운 브랜드를 이제 개발하고 있으니까 그게 어쩌면 내년에 소개가 될 수도 있는 해가 되니까 그런 반응을 보고 그런 거를 준비를 하는 거에 대해서 아직 지금 걱정이 되게 많거든요. 누가 봐도 이거는 괜찮네 라는 느낌이 들 정도의 그런 브랜드를 만들어서 성공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사람들한테 여기 매년 매일 오는 분들 그분들한테 조금의 인식만이라도 생기고 그리고 이제 기존에 하던 것들은 또 더 잘해가지고 준비를 잘해서 이 손님들이 왔을 때 이 옷 정말 예쁘다 정말 잘 나왔다 이거 정말 너무 괜찮다 이런 얘기를 또 많이 들을 수 있게 또 준비를 해야죠. 내년은 올해가 있어서 생기는 거니까 열심히 또 준비를 해야 나가야죠. 내년이 또 푸른 용의 해라 그러더라고요. 용 센데. 자, 이제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대표님 이렇게 3대를 이제 이어오면서 풍기인견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지금 시간을 보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대표님과 풍기인견은 어떤 관계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힘들긴 한데 어떤 관계라고? 관계라면 직업이고 그리고 여력이 되는 한 계속해서 나가야 되는 그런 글쎄요 동반자 같이 되지 않을까요? 풍기인견과 동반자. 너무 멋진 표현인데요. 이게 저는 이 일하면서 정말 재밌는 게 너무 많아서 그래서 여력이 되면 이게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는 상황만 된다면 계속 할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행복해 하시는 것 같으니까 사람 살면서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것도 그것도 축복인 것 같거든요. 좋아해서 한 일은 아니지만
좋아해서 한 일은 곤충이었는데 곤충 곤충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또 여기 그렇죠. 나오죠. 하다 보니까 재밌고 사람들하고 계속 이 부대끼는 이 공간이 되고 그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버님과도 같이 일을 하셨고 지금은 또 어머님과도 같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어머님이 없는 동명인견 매장은 생각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아직은 상상이 안 돼요. 요즘에 어머니가 자꾸 이제 몸이 아픈데 언제까지 할까 이런 얘기하면은 일은 안 해도 되는데 나와는 있으라고 매일 얘기는 하거든요. 엄마도 집에 있으면 심심하잖아. 그냥 나와는 있고 나와서 그냥 이제 차 타고 왔다 갔다 뭐 어디 놀러 갔다 오면서 들리고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나와는 있으라고는 말씀을 드리는데 모르겠어요. 계속 같이 뭐 어머니든 동생이든 와이프든 계속 이 같이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물론 그래서 생기는 불화도 있긴 하지만 그게 또 대표님한테는 복인 것 같아요. 네. 저만 해도 사실은 부모님하고는 이렇게 정말 한두 달에 한 번 정도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애증의 관계든 뭐든 늘 뵐 수 있고 안부를 물을 수 있다는 거는 또 그것도 경제 활동을 같이 하면서 안부를 묻질 않죠. 그냥 이제 와도 못 본 척하고 좋은 동명 근화직물 동명직물을 통한 동명인견 사랑. 그 동명인견하고 동명인견 사랑은 어떤 동명인견이 이 사업자 명이고요. 네. 인견사랑으로 동명인견사랑으로 해서 옷을 계속 만들어서 팔았어요. 네. 같은 거예요. 그게 처음에 상표 등록할 때 사랑자가 들어가면 상표 등록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처음에 인견사랑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안 돼서 동명인견사랑으로 이제 처음에 사업자가 동명인견사랑으로 했다가 동명인견으로 바꿨을 거예요 아마. 그 동명인견인가? 인견 옷에는 인견 사랑인데. 네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어온 거를 이렇게 잘 유지해 가시고 또 새로운 꿈을 또 지금 꾸고 계시는 거고 가까운 시일 내에 그게 또 현실화되어서 또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고 10년, 20년 후에도 네.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동명인견 사랑이라는 그 제품을 입고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름철 가장 바쁜 시기에 두 번씩이나 이렇게 면담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네. 동명인견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 그리고 올해보다 더 나은 내년이 되기를 제가 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동명인견 김정연 대표님과의 면담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